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사회 첫 발을 뗀 7개월 차 신입 행원입니다. 변상희 씨, 소재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연도에 입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아. 7개월이면은 가만 있어 보자. 올해 한 2월이요? 올해 1, 2월에 연수 받고 3월부터 이제 일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뭐 이제 정말 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경쟁 속에 아니 일단 소개를 좀 해주시죠. 본인 직접이요. 네, 안녕하세요. KB은행 이번 상반기 신입사원 변상희입니다. 약간의 떨림이 있었어요. 변상희에서. 네. 요거 오죠? 요거 와요. 네, 와요. 여기 아니면 여기 오거나 예. 여기 오거나. 이게 면접 때나 예. 그러니까 방송하기 전에 여기 춤을 맞아야 돼요. 여기 예, 여기 춤은요. 예. 그리고요. 저는 KB은행 정읍지점에서 개인 종합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소재현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고 정읍에 있다고 네, 그러니까. 정읍에 계시니까. 아니 이게 사실 그 금융권이 사실 취업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입사 지원을 했을 때 수험표 번호가 나오거든요. 아 그런 걸로 보면 되겠네. 2만 한 4천 번대 정도. 그럼 몇 분을 뽑는데 2만 4천 명대예요? 270명 정도? 야 거의 그럼 100대 1이 넘는구나. 와. 그러니까 뒤에도 더 계시면은 야 몇 차까지 보는 거예요? 제 서류 보고, 서류를 보고 네, 그다음에 AI 면접도 보고요. AI 면접이요. 네, 노트북 이제 화상 카메라 같은 걸로 네. 직종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아니 나 그 얘기 판정해요. 들었는데 네. 뉴스를 통해서 가끔 이런 거 AI가 면접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여기 입사하신 분들이 이제 AI가 면접을 지원자가 답변을 하면 AI가 표정과 목소리, 자주 쓰는 단어까지 분석합니다. 그럼 AI가 질문을 해요. 네.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제 뭐 이러이러한 상황일 때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귀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처 이렇게 나와요? 좀 부드럽게. 약간 부드럽게. 이게 많이 발전했고. 그거는 예전에 귀하의 잔액은 귀하의 잔액은 영원입니다. 근데 그 귀하에 할 때 옆에서 떠들고 있으면 못 듣잖아요. 다시 눌러야 되고. 조용히 좀 해봐. 귀하에 잔액은 AI가 거의 대화하듯이. 네, 맞아요. 그렇군요. 야, 그때마다 이거 진짜 가슴 졸이는 일을 몇 번을 겪어야 되는데 면접 때 받았던 질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질문 있습니까, 저희 씨도? 임원 면접, 2차 면접 때 성공한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렵네. 아무래도 임원분들이시다 보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거 상희 씨?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이 가장 성공한 삶이 아닌가. 아니면 이거 어때요? 성공한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나? 바로 제 앞에 계십니다. 바로 제 앞에서 질문을 던져주신 빵 터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터지기는 터졌겠네요. 네. 분위기는 터졌지만 다른 분이 붙고 귀하는 탈락입니다. 아니 어땠어요? 그 뭐 좀 기억에 남는 질문 뭡니까, 재현 씨는? 저는 이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서 저희가 PT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너무 어려워 이런 거. 면접관님께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뭐라고요?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냐? 당황했죠.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 은행에서 주신 자료고 저는 그걸 토대로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당당히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모르는 거는데 어. 모르는 건 근데 합격했네? 어떻게 보면 네. 오히려 진짜 솔직한 네, 거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저였으면 무조건 100% 신뢰합니다. 신뢰하고 또 신뢰했습니다. 이렇게 손 딱 하면 귀하는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좀 그 스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준비하셨어요? 블라인드 채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 관련된 자격증도 특정한 몇 개만 빼고는 아예 적지 말아라. 근데 여기 재현 씨 보니까 화공기사 자격증에 수질 환경기사 자격증, 독서 토론 대회 수상, PPT 경진 대회 수 학교 예술제 MC는 왜 썼어요 거기다가? 아니 일단 저 두 분 다 합격 소식을 좀 듣고 어떠셨습니까? 끝났다. 맞아요. 되게 좋았어요, 진짜. 취업 전과 후 은행에 대한 이미지가 좀 어떻게 좀 달라집니까? 어떻습니까? 막상 이제 제가 직원으로 일을 해보니까 9시에서 4시까지는 문이 열려 있는 시간일 뿐이고 4시부터가 사실 일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일이 되게 많아요. 내시면 그러니까 칼퇴근이 4시 전까지는 이제 고객 응대하는 네. 거고 네. 4시 이후가 이제 본격적인 업무예요. 본격적으로 제 일을 업무를 하는 이제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 셔터문이 딱 내려오면 한 시간쯤 정리하시다가 정리하고 뭐 어디 뭐 어디, 친구들 약속도 좀 정하고 뭐 그렇게 가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네. 아니 그 좀 신입이라 이제 실수도 좀 뭐 간혹 하실 수가 좀 있는데
기억에 남는 좀 업무 실수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상희 씨? 되게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님이 현금 달러, 미화 달러를 들고 오셔서 외화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외화 통장을 개설을 해서 보내드렸어요. 예.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시제 이제 돈을 확인을 하는데 전산상에 3천만 원이 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아무리 세봐도 3천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뭐야?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제가 가진 건 제가 한 500만 원 이렇게밖에 2,500만 원.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바로 이제 선배님들한테 SOS를 치고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외화로 받았다고 기록이 돼야 되는데 달러가 아니고. 달러가 아니라 현금 원화로 받은 걸로 기록이 돼서 그러니까 2,500불인데 예를 들어 그걸 2,500만 원으로. 그러니까 달러가 아니라 원화를 지금도 받은 보셨죠? 걸로 그때만 생각하면은 아찔하죠. 아찔하죠. 2,500만 원 이거 뭐 이게 와,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잘 됐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그거 못 찾아냈으면.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네. 무조건 찾아야 돼요. 그거는. 재현 씨는 뭐 그런 저도 외환. 외환이 어렵구나. 이거 이게 외환이 좀 어렵구나. 신입사원들한테 외환이 이게 굉장히 외환이 그죠? 정말 어려워요. 그래요? 네. 아, 생각만 해도 진짜.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뭐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실수는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나를 참 아껴주던 선배에게도 쓴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상희 씨도 좀 그 선배에게 좀 혼난 적 있습니까? 팀장님한테 한번 불려간 적이 있는데 이거 좀 일이 크네요. 불려갔다는 건 좀 큰 거죠. 직접 온 거면 작은 일인데 불려온 거는 많은 사람 앞에서 혼낼 수 없는 거예요. 예. 대출 관련 업무를 한 지가 몇 달 안 됐는데 네. 되게 뿌듯하게 막 서류 다 정리해서 이제 넘겨드렸는데 팀장님이 저 끝에서 되게 나지막하게 상희 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은 줄 알고 처음에는 복화술로 하셨거든요. 상희 씨. 다른 사람들 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있으니까 상희 씨. 이거 맞아요? 약간 변상이 이렇게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변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계약서 서류를 제가 안 받은 거예요. 어휴. 네, 고객님 보내드렸는데 제가 계약서 서류를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진행해드릴게요 하고 저는 이제 기분 좋게 넘긴 거죠. 그래서 팀장님이 당장 고객님한테 전화해서 신입사원이라서 정말 죄송하다고 구구절절 설명하고 다시 오셔서 써주셔야 된다. 너가 말을 정말 공손하게 잘 전달을 해드려. 왜? 아, 참. 아니 그 좀 지각한 적 혹시 있어요? 저는 아직 지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상희 씨 있어요? 네. 제가 그 연휴에 쉬면서 평일 알람을 꺼둔 거죠. 딱 눈을 떴는데 창밖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리고 딱 눈 뜨자마자 왜 이렇게 밝지? 휴대폰 딱 봤는데 팀장님이 전화를 또 하고 팀장님. 계시더라고요. 상희 씨. 근데 은행이 9시에 문을 여는데 시계가 8시 58분이더라고요. 뭐 어떻게? 씨. 그래서 부재중이 그 다음에 보니까 한 4-5통이 와 있더라고요. 죽었다 하고 전화 받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일어나서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침착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니까 팀장님이 막 웃으시면서 일어났어?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직원들이 직원 출입구로 뒤로 들어가는데 앞문으로 들어갔어요. 고객님이랑 같이. 직장인이 되고 나서 좀 두 분이 좀 깨달은 게 뭐지 좀 있을까요? 아침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매일 출근을 하는데 그 아침 시간에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인파들 속에 묻혀가지고 이제 출근을 하는 그 느낌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직장을 평생 다니는 건가? 회사원이 되는 건 이런 이런 건가? 거구나. 그냥 이런 일상을 루틴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진짜 내가 회사원이 됐구나. 약간 이런 느낌? 재현 씨는 어떻습니까? 저도 국민연금이 이제 들어가는데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보니까 한 40년, 45년, 40년 정도를 더 넣어야 이제 저희가 연금 개시일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다닐 수 있을까? 40년을 더 다녀서 연금을 받아야 되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금을 받도 내가 연금을 내고 탈라면은 40년이 지나야 되는데 내가 그때까지 다닐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저희 사실
형님 아버님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이제 직장 생활 하셨잖아요. 이제 회사원으로. 직장 생활 하셨죠? 그럼 몇십 년을 그걸 하시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럼 매일매일 어린 시절에 일요일 날 아버지는 누워만 계시지? 맞아요. 아유,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근데 내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도 신입인데도 그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좀 회사 좀 진짜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들 때가 좀 조심스러우시겠지만 이거 방송 보고 나시면 또 팀장님 얘기하시려나? 상희 씨, 한 식으로 나와가지고 상희 씨. 얘기를 또 안 하게 될지. 상희 씨, 그 TV 봤는데 잘 봤는데 아직은 아니지 않아요? 아니 가끔 인간이기에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저도 어제는 내일 유퀴즈 열심히 촬영해야지 했는데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밖에서 비가 오니까 그래 나기 싫다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 예. 더 신나겠는데? 라는 마음으로 그런 날 있거든요. 참아- 진짜 오늘은 진짜 그냥 나가기 싫다 이런 날이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재현 씨는? 술 먹고 다음날 비 왔을 때 술 먹고 비 오면 최악이에요 진짜. 최악이에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상희 씨는 언제 조금? 저는 오히려 맑은 날에 출근하기가 싫어요. 왜요? 비가 많이 오면은 고객님들이 뭐 조금 다른 날에 오시고 미루는구나. 하시니까 조금 덜 오시거든요. 근데 아니, 연수원에서 워낙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은행원은 눈비 태풍을 좋아한다. 오히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왜냐면 고객분들이 조금 덜 네. 맑은 날에 비해 그래서 비 오는 날이 오히려 조금 비가 오네 하고 이제 출근을 하게 그럴 되는 때는 것 같아요. 좀 비가 오네. 근데 저희는 좀 더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히려.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있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시다가 비가 오시면 이게 또 좀 다르구나. 비가 와야 쉬는 날이시니까. 재현 씨는 이게 좀 비가 와야 농사 일을 조금 멈추시니까 그때 네, 은행 업무를 네. 보시. 야 이게 또 이런 게 모르셨죠? 이거는 몰랐어요. 이게- 지역마다 다른 거 야, 몰랐어요. 지역에 따라서 또 다른 이게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유퀴즈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직접 들어보지 않으면 몰라. 이거 같은 동기신데도 모르잖아요. 서로가 서로에서 알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공통 질문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내가 회사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 혹은 제일 많이 듣는 말 있습니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고객님.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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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듣는 말은 저는 대출 전화. 대출. 친구한테 그 얘기 진짜 뭐 가족분들, 친척분들한테 그죠? 네. 다들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내 연봉이 어느 정도인데 뭐 얼마까지 나올 수 있고 이거 뭐 절차는 뭐를 준비해야 되고 그래, 맞아요. 상희 씨는 많이 듣는 말은? 듣는 말은 뭐 항상 상희 씨 내 이름이 내가 듣기 싫어. 그럴 때 있죠. 이게 네. 또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머리가 그 헤어스타일 예쁘다. 보니까 이게 네. 회사가 좀 일단 자유로운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을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광고회사 TWA에서 5년 차 인 대리 김송준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TWA가 이거 국내가 아니고 본사가 미국에 있는 해외에 네, 있는 맞습니다. 그죠? 네, 네. 여기 애플 광고하는 그런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네. 여기도 그 굉장히 유명한 광고회사예요. 아니, 그러면 저 이제- 여기 들어가려면 되게 어렵다 그러던데. 여기서는 이제 하는 일이 뭐 저는 광고 기획 쪽 클라이언트 분께서 어떤 요청을 주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틀을 짠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리로 승진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대리로 지금 대리 2년 차입니다. 2년 차. 2년 정도 됐으니까 좀 어떠세요? 이제 대리 한 2년 됐으니까. 뭔가 되돌아보니까 확실히 뭔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옛날에 비해서. 이제 아무래도 저는 클라이언트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업무가 좀 많다 보니까 사원 때는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전화 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말 하나 막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렇지. 뭐 결과론적인 얘기기는 한데 광고주 전화해가지고. 네 대리님 네네 네네네 약간 그러니까 평소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레이아웃이 다소 밋밋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아니 좀 그 본인의 사원 시절을 생각하면 좀 어떻습니까? 예. 약간 칭찬에 목말랐던 것 같고 아, 그래요? 왜냐면 워낙 이제 막 의욕이 넘치고 이럴 때다 보니까 어. 뭔가 이것저것 되게 잘 해보려고 대리가 된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뭔가 잘못된 일이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막 엄청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런 거보다는 이걸 빨리 조금만. 해결해야 된다. 좀 현실적으로. 약간 좀 바뀐 것 같아요. 여유가 충분히 있어지는구나 이게. 직급에 따라 여유가 좀 네, 좀 있어져요. 그런 것 같아요. 한 5년 차신데 좀 일하면서 기억에 남는 실수 같은 거 있습니까? 이거는 솔직히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실수기는 있지. 한데 누구나 그런 게 있어. 아찔했던. 아, 누구나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이 경쟁 PT라는 거를 해서 이제 여러 광고 회사를 초청해서 시안 같은 거를 받아보고 그래요? 이제 이거를 어느 회사랑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저희 팀이 그런 거에 들어가게 된 거죠. 좀 규모가 있는 PT다 보니까 한 달 반 정도 30분 가까이 준비했었던 것 같고 비용 이런 것들이 적고 그런 건 아니었었죠. 보통 그런 거를 하면은 진짜 야근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따야 회사가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해서 이걸 제안서를 그때 제출을 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지방에 있는 쪽에다가 제안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였는데 같이 제출을 하려고 했다가 그날 뭐 다른 클라이언트 일정이랑 막 겹쳐서 그때 이제 제가 막내였으니까 이제 저한테 그 임무를 맡겨주신 거죠. 제본을 해가지고 트렁크에 담아서 이제 갔죠. 되게 넉넉하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넉넉해야 되니까 시간에 막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쫓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남기고 가서 이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냥 커피를 한 잔 해야겠다. 그래서 커피 한 잔을 설마. 커피 한 잔 하고 그걸 다시 한번 봤어요. 저희 제안서를 약간 혹시 틀린 게 검토한다. 있을까? 네, 틀린 게 있을까 봐. 근데 틀린 걸 뭔가 틀린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단위가 잘못돼 있어요. 잘못돼 있었던 거예요. 요거를 수정을 해야겠는데 볼펜 뭐 이렇게 찍찍 그어가지고 그럼 이상하지. 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 문구점 가서 수정 테이프로 이렇게 지우고 최대한 그 글씨체랑 비슷하게 막 했어요. 수정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미친 듯이 오는 거예요. 막 진짜 장대비가 내리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수정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장대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빨리 불러야 돼서 이제 택시를 불렀는데 또 택시도 멀리 있는 게 잡힌 거예요. 그냥 오는 택시 타면 되는데 또 멀리서 계속 오고 계시고 막 여기서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막 이런 메시지 오잖아요. 여러 가지가 일이 안 되려면 막 여러 가지가 꼬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앞에 가는 택시를 잡았으면 그냥 뭐 되는데 스스로 뭐 하면 되는데 근데 또 나는 기사님이 약간 미안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기다렸어요. 기다려갖고 이렇게 탔고 가는데 이게 또 그때가 연휴 전날이었거든요. 차가 막힐 그럼 때는. 차가 막히잖아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막. 막 진짜 미치겠는 일찍은 거예요. 나왔는데 내가. 그러니까 그거 하느라고 시간이 거의 그걸 고치느라고 시간이 거의 저스트하게 이렇게 많이 흘렀던 거죠. 거의 네. 딱 도착할 정도로 됐는데 이제 그 와중에 차도 막히고 비도 오고 하니까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진짜 너무 죽을 것 같아. 진짜 변줄 타자. 눈 진짜 돌아가서 변줄 타요.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예. 근데 뭐 어떡해요? 어떡해요? 그래서 택시 아저씨한테 막 아저씨 진짜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런 부탁 잘 안 드리는데 진짜 제발 그냥 빨리 가달라. 저 진짜 회사에서 죽는다. 근데 기사님이 갑자기 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회사에서 그런 것도 양해를 안 해주냐고. 모르니까 속도 모르고 어떤 느낌인지 지금 정확히 지금 듣는데요. 네, 그러면서 너무 약간 이렇게 다 끼어드는 것도 다 그냥 들여보내주시고.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뭔지 알아요, 이게. 일이 안 되려면 그래. 그래서. 근데 또 거기 건물이 또 막 좀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 있어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진짜 그냥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여가지고 이제 막 들고 뛰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딱 갔는데 한 2분인가 3분인가 늦은 거예요. 그래도 많이 안 늦었네. 그래서 그게 접수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공정해야 되니까. 2분인데? 근데 사실 그게 맞죠. 왜냐면 경쟁 PT라는 거 자체가 근데 우리 같으면은 그냥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이게 시험이면 그럼 그쵸. 딱 시간을 가지고 이건 시험 이게 경쟁 그쵸. PT라 그래요? 그리고 저희만 이렇게 참가하는 게 아니고 다른 회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 시간 안에 제출을 하신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꾼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그때 나 같으면 처음, 그냥 이렇게- 처음 느꼈어요. 진짜 망연자실인데 이거. 귀에서 띠 소리 나지 않아요? 찌. 그리고 찌 소리 나고. 그리고 주변 사람 소리 맞아. 소리 이렇게 들려요. 밥 아무것도 그리고 하늘 색깔 좀 변하지 않아요? 약간? 그러니까 그때 10분 정도 지나서였나? 이제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잘 제출했냐. 근데 갑자기 그냥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이 진짜 그냥 눈물이 펑펑펑펑 나가지고 진짜 막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 단위가 뭐라고. 그 단위. 그냥 놔둘 걸. 그냥 뭐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저희가 정정하겠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시간이 남으니까 이런 일이 펼쳐지고 이게 뭔지 맞아요, 알죠? 맞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약간 다른 거지만 이게 행사 가야 되는데 KTX 놓친 적이 있었거든요. 다른 건데 좀 얘기하지 말죠. 예. 다른 거라도 좀 그건 너무 달라. 그래서 그때 막 제 사수분도 막 우셨어요. 제가 우는 목소리 듣고 왜 울어? 막 이러면서 같이 너무 막 답하니까. 같이 왜냐면 우시고. 이게 그만큼 밤을 새가면서 다 같이 고생을 했는데. 예,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딱하겠어 한편으로는. 그때가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연휴 기간이어서 또 올라오는 열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데서 막 계속 기다리고 막 이러다가 제 팀장님하고 술을 또 팀장님이 기다려 주셔가지고 아유, 야, 그 팀장님 누구셔? 그러니까 근데 막 진짜 눈물이 막 계속 퐁퐁퐁 이렇게 나서 약간 성인이 되고 나서 이렇게까지 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날 너무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일하면서 왜 우는 그러니까. 난 얘기를 들으면은 아니 일인데 왜 울지? 약간 일은 그냥 일인데 울 게 뭐가 있지? 약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그 경험은 울음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올라와서 근데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올라와서 같이 기다렸다가 소주 한잔 하고 토닥토닥하고 왜냐면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광고를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뭐 일은 나중에 정리를 하더라도 저희 위에 보고를 들었을 때 많은 선배들이 다 첫마디가 그래서 성준이 괜찮냐? 사고가 있었지만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사람들 안 다치고 마음 안 다치고 저도 어렸을 때 뭐 사고 많이 치고 혼나고 뒤에 가서 왜 그랬을까 자학하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조금 겪다 보면 다음에 아무래도 준비할 때 좀 그런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기고요. 그 이후가 약간 연휴 기간이어가지고 연휴 제대로 못 즐겼겠는데. 근데 차라리 저는 그게 약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그 연휴 전날에 이제 몰래 출근해가지고 준비했던 자료들을 다 몰래 폐기했죠. 생각날까 봐. 혹시나. 뭐 모든 상황을 엄청 가정했거든요. 그걸 안 고쳤더라면 그냥 택시를 앞에 걸 탔더라면. 앞에 거 탔더라면 뭐 커피를 안 마셨었더라면 뭐 애초에 안 틀렸었더라면 그러니까 너무 많어. 너무 많어. 너무 많거든요. 좀 일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좀 말들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좀 많이 사용해. 자주 쓰는 말. 죄송하지만 전화 한번 해보세요, 클라이언트. 여보세요? 승민 씨 네네. 지금 혹시 네. 통화? 네 말씀하세요. 저번 문제가 좀 잘 안 된 것 같아서 언제까지 해결이 가능할까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확인되는 대로 저희 말씀드릴게요. 확인하는 대로라고 하지 말고 좀 시간을 알려주시면 저희도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승규 씨가 조금 일이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클라이언트 빡빡해, 멜빵 메고. 그 치수나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수치도 좀 보내주시고요. 정확히 몇 시까지 지금 시간이 11시 반인데 네. 점심시간 껴있으니까 1시까지 가능해요? 소름 돋는.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사실 직장인의 꿈은 퇴사라는 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언제가 좀 본인은 좀 때려치고 싶을 때가 좀 있는지. 그냥 뭐 일어날 때? 아침에 솔직하시네.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일어나면서 회사. 우리 제재 씨가 그랬죠? 5시 반에 일어나면서
항상 아침에 욕하면서 일어나요. 아 그지 같은 회사 이렇게. 이렇게 뭐 늘상 아침에 일어나면 때려치고 싶을 때도 그러나 이 회사에서 좀 버티는 이유가 있다면 약간 용기가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지금 뭐 때려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저것 되게 해보고 싶은 거는 정말 많은데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 쉽지 않죠. 또 주변에 창업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한편으로는 부러운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힘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혹시나 내가 내년에 일을 만약에 내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안 할 수 없죠. 저에 대해서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는 사실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면 이제 방송계 조섭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돈다든가. 근데 그 소문을 자꾸 형이 자꾸 뭐. 네네네. 얼굴 볼 우리 때마다 인생은 모르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항상 형이 아침에 안 좋은 얘기 많이 들던데. 맨날 들어요 제가. 그걸 확인해 보면은 미확인이고. 선배로서 어떤 후배를 좀 반기는지. 질문을 많이 하는 후배? 왜냐면은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생각한 거를 막 해서 줬는데 이게 아닐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다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는 걸 많이 물어보는 후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주류 회사를 다니시는 차장님이시네요. 네네네. 네. 주류 회사. 예, 저 이제 예. 궁금했어요. 주류 회사 다니면은 주량이 얼마나 술을 되실까? 많이 드시는지. 네. 성함이 또 상당히 특이하시네요. 성함이 어떻게? 여기서 딱 얘기하면 남은 뭔 얘기를 하지? 오시자마자 유키 하고 푸시고 바로. 오셨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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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유꽃비. 네. 예. 이쪽으로. 반갑습니다. 예. 차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뭔가 연달아 만나 보니까 약간 이제 내공이 있으셔 보여요. 느낌 벌써. 여유가 좀 있어 보이죠. 달고 달았죠? 자, 일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쟁사까지 소문난 악바리 근성, 깡 하나로 업계를 평정한 주류 회사 유꽃비 차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한 14년 차 정도 됐고 오래 되셨네. 우리 큰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악 하나, 빵 하나로 버티고 있는 이 시대의 워킹맘입니다. 네. 주류 회사에 다니시니까 네네네네. 술을 좀 꽤 하시나요? 이게 상대에 따라서 네. 이렇게 술 못 드시는 저 분 못 만날 먹어요. 때는 이제 콜라 이런 걸로 하고 하고. 이제 이렇게 잘 드시는 분 만났을 때는 또 그거에 맞게 주종도 또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은 돼야 이 자리까지. 아니 그 주류 회사에 다니려면 일단 술을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술 그렇진 전혀 않죠. 못 하신 우리 큰자기 같은 분들도 계세요. 계세요? 승진은 못 하죠. 그 벌써- 자리에 그냥 계시긴 한데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계시긴 하세요. 이 주류 회사는 좀 회식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 회사 회식은 고깃집 냉장고에 있는 저희 제품 다 마시고 쿨링 안 되어 있는 제품까지 다. 다 마셨어요? 네.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출근 시간에 몸에서 술 냄새가 나도 뭐 어제 술 마셨어 이런 거 없겠네요. 어떻게 보면. 어제 술 안 마셨어? 우리 술 응원 안 한 거야? 우리 술. 응원해야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아니 그 사실 유퀴즈 섭외 받고 좀 엄청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네. 왜요? 제가 유재석님을 진짜 네.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 회사 생활하면서 가장 보람찰 때가 언제냐? 예. 오늘이요. 오늘. 팀장 승진했을 때보다 더 기뻐요. 그래요? 네. 큰 자기님 뵐 수 정도로 있어서. 또 같은 유씨네요. 그러시네. 어디 유씨죠? 저는 묘금도예요. 저 묘금도예요? 그래요? 묘금도가 많지가 않은데. 많지가 않은데. 어머. 결혼은 못했겠다. 시작하자마자 연달아 한 4개를 터뜨리시네요. 아니 그 팀장 되니까 좀 좋은 건 뭐고 좀 약간. 팀장 되니까 정말 딱 좋았던 게 저는 제 방이 생겼어요. 크기는 여기 저희 지금 계신 정도인데. 이 정도인데. 네, 생리현상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게 돼. 혼자서. 네. 혼자서. 네. 네. 근데 누가 갑자기 보고하러 들어오면 그때 당황. 에어컨 틀어야지. 에어컨 틀어야 되긴 하는데 저만의 공간이 생기니까 너무 좋죠. 네. 나쁜 점이 또 있다면 뭐가 좀 나쁠까요? 저는 그대로 육고삐인데 이제 팀장이라는 그 직책을 달았다는 것만으로 이제 좀 거리를 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말도 먼저 좀 안 걸고
이제 같이 식사하자고 이제 1대1로 말했을 경우에는 뭐 다 다이어트 한대요. 무슨 30명 남자거든요. 다 다이어트 한대요. 어떤 애는 아빠가 기다리고 있대요. 아빠랑 저녁 먹기로 아빠랑 저녁 먹기로 해서 저랑 못 먹는다고. 팀장님이 같이 밥 먹을까라는 어떠세요?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아까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정도. 그날의 점심은 아니요, 팀장님 가시고 따로.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 저도 팀장이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요. 그 2년 전에 제가 팀원이었을 때 팀장이 술 마시자고 하면 진짜 정말 싫어요. 왜요? 네. 뭐가 싫을까요 이렇게? 뭐 좋은 얘기 할 것도 아니고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 시원하다.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을 아이 거고 시원해.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도 없고 아우 시원하다. 근데 그렇지만 않으면 마실 수 있다. 네, 뭐 소고기 사주신다 그러면은 그때는 또 어쩔 수 없이 뭐 소고기. 네, 회나 소고기. 회나 소고기 둘 중에 하나. 돼지는 못 가요. 돼지는 못 가요. 사장님은 몇 시쯤 갑니까 보통 그럼 회식하면? 잘 안 가요. 집에 잘 안 가요. 끝까지 있어요? 가라, 좀 가 이럴 때까지 있어요. 계속 있어요? 사장님 여러모로 직장 생활. 왜 안 가요 근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보다 높은 분이 계실 땐 일찍 가고 저보다 제 동생. 아니 사실 그 뭐 어떻게 보면 직급이 위에 이렇게 계신다 하더라도 이 반대로 이 후배들, 이 직원들 눈치를 볼 때도 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다가가고 싶고 좀 말을 많이 하고 싶고 한데 제가 이제 조금 젊은 모습 보여주려고 뭐 아무노래 챌린지 이런 거 하면 뭐야 이런 반응이 나오고 하니까 너무 꼰대 같은 걸 해도 싫어하고 저게 아무 노래 이거 했어요? 해도 애들이 그러니까 반응을 일단 안 해줘요. 애들이 저는 다가가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싫은 것 같아요. 얘기했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외롭다니까요.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사원이라면 굉장히 좀 다가가고 좀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는 잠깐 보셔서 그래요. 그런가요? 네, 길게 보시면. 저는 만약에 누나들하고 술을 마시는 것도 좋아하는데 네. 육구비님 같은 스타일이면 저 굉장히 좀 제가 잘 따르거든요. 그래요? 누나들이 원하는 대로 잘 따르고 네. 그런 얘기도 잘 듣는데. 육고삐님이 동생이에요, 1살. 그래요? 저는 동생이라도 상관없어요. 거의 뭐. 누나라고 기억에 남는 영업 사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아, 네. 저가 그 경쟁사, 그 본사 앞마당에 본사 근처에 위치한 굉장히 유명한 곱창집이에요. 예. 그 예전에 무슨 히스토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10여 년 동안은 저희 제품을 아예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제품을 한번 입점시켜보자라고. 쉽지 않을 텐데. 실제로 그냥 저는 좀 무대포 스타일이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일단 처음부터 저의 노하우는 본론을 말씀드리진 않아요. 않고. 그래서 항상 아라비안 나이트 전법으로 재밌는 얘기를 계속 요새 뭐 어떤 거에 관심사 신문 보고 계시길래 거기 있는 기사 부동산 관심 있으시구나. 저도 있는데 부동산 소스 몇 개 딱딱 던져드리고 그랬더니 넣어주셨어요. 뭐라고 얼마만에? 뭐 몇 번 안 찾아뵀는데 넣어주셨어요. 왜냐면 네가 나를 속이거나 거짓말 안 할 사람인 게 벌써 얼굴에 보이고 예, 너를 믿고 하겠다라고 해서 정말 제 앞에서 직접 제품 넣어주라고 전화해 주셔가지고 저는 지금 큰아버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 진짜. 네네네. 큰아버님이 됐어요, 과장님. 혹시 좀 좋겠어요. 전국에 좀 가족들이 그런 친척들이 좀 굉장히 많나요? 저요? 아빠가 너무 많아요. 아,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요새 안녕 안 하세요? 어머니, 식사 중이세요?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드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 이게 지금 살아남으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대단한 일화가 있어요, 사실. 뭐예요? 제가 마케팅에 사실 좀 잠깐 몸을 담갔었는데 그 당시에 14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포항에 계신 소맥 아줌마가 되게 맞아. 그분을 활용해서 뭔가 바이럴 영상을 찍고 해봐야겠다. 싶어서 네, 그래. 기획을 했는데 거기 경쟁사 분들께서 이미 계약이 되신 거예요. 어머나. 그분이랑 모델 계약이. 그래서 차선책을 마련해야 되니까 다른 계열사에서 오신 본부장님께 저희가 포항 소맥 아줌마 섭외하려고 했는데 이미 경쟁사랑 하셨다고 하셔서 차선책 신당동의 욕자라는 그 외국인을 섭외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화를 대뜸 내시더라고요. 헝그리 정신이 없다. 뭐 본인께서 몸담았던 그 조직이었으면 가서 어떻게든 해왔을 거다 네. 그러시는데 지지 않겠다. 네. 본부장님께 지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요? 그때 임신 중이었거든요. 근데요? 근데 그날 바로 진짜 바로 출발해서 포항 갔어요. 저 가서 이거 메이드 할 때까지 안 올게요. 그래서 그 처음 가는 고깃집 가서 2층짜리 고깃집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1, 2층 오가면서 열심히 고기 날라다 드리고 서빙하고 치우기도 하고 근데 뭐 안 쳐다보시죠 사실. 관심도 없으시죠. 이미 경쟁사랑 얘기가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막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장님하고 되게 닮은 여성분이 계신 거예요. 아, 딸이다. 100% 이 사람은 딸이다. 여기다. 여기야. 눈빛이 바뀌었네. 중간. 딸이다. 그래서 그 따님을 적극적으로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막 공략을 했죠. 근데 나중에 따님께서 엄마한테 아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한번 얘기라도 들어보자. 들어보자. 네, 그래서 영업 다 끝나시고 12시 반? 뭐 그때쯤 제가 막 설득을 했죠. 이제 아 저도 이렇게 청사진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아주머님, 여사님 위해서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장고의 시간이 있으셨지만 경쟁사에도 이제 구두 계약이셨어가지고 유선상으로 나 이번에는 한번 새로운 곳 하고 해볼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네, 근데 정말 급하게 갔으니까 종이에다가 뭐 간이로 이제 뭐 계약서 같은 걸 썼는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쟁사 본사에서 다음 날 오실 거가 예측이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아 이거를 이렇게 했다간 다시 또 놓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숙박업소 가서 모델 계약서 저희 진짜 모델 에이전시에서 받은 모델 계약서 작성해서 동특이 기다렸다가 다시 가서 정식 계약서에 사인 받았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진짜 오셨어요. 경쟁사 본사분들께서 당연히 오죠. 무슨 당연히 날벼락이야 오시죠. 이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대 회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진짜 열받는 일 아닙니까? 네, 굉장히 곤란하신 일이죠. 아, 왜냐면 그분들 입장도 있잖아요. 이미 보고를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걸 경쟁사에서 다시 해갔습니다라고 보고를 그러면은 하면 그 상대방 쪽에서도 유역비 씨래. 유국비 씨를 유역비 씨는 매기시네요. 아니, 보세요. 너무 비슷해서. 이렇게 매기나요? 이렇게 매기나요? 비슷해서. 이렇게 매겨요? 아니, 유국비 씨를 알고 계시겠어요? 아니 그 네, 약간 아세요. 역으로 솔직히 화가 나지만 스카우트. 오히려 스카우트 제의가 좀 올 수도 있겠는데요? 근래에는 없는데 네. 입사하고서 1년 차 때 글로벌 세계 1위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었어요. 근데 안 갔어요? 네, 바보죠. 왜요? 바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갔어야 뭔가 되는데 그냥 의리를 지키고 싶었구나. 아니 그 당시에는 제가 속해 있던 지금도 그렇지만 물론 조직이 너무 좋았고 일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쪽에서도 우리는 세계 1위 글로벌 기업인데 그러니까. 1년 차 꼬맹이가 안 온다고 그러니까 인사 상무님인가 이사님께서 직접 연락이 오셔서 한번 만나기라도 해보자 그래서 만나 뵀어요. 근데 거기는 또 좋은 레스토랑이 있으시더라고요. 따로 뭐 네. 프라이빗하게 네. 그래서 거기로 저를 초대하셔서 진짜 무슨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그런 식탁, 진짜 긴 식탁에 저와 그 이사님 둘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재밌다. 영화 같다, 영화. 영화 같지 진짜. 우리 아까 대리님이 궁금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연봉 협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라는 질문을 가장 어울리는 사람 아닌가요? 아니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호피 씨가. 연봉 협상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대리님이 그게 좀 제일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면 있을 때는 있을 때는 뭐 질러야죠. 왜냐면은 대리님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원체 다른 회사 가시는 것도 사실 용이하기 때문에 금액이 사실은 본인의 능력을 표현하는 그 숫자라고 생각해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네. 질러라. 그러면 약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는 뭐 불러주시면 돼요. 아유 압류 그래서 해야 돼. 아 근데 간단하네. 본인도 이제 영업 일을 좀 하고 계시니까 직업병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저는 홍대를 가든 이태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제 음식점 안에를 뭐 성냥팔이 소녀처럼 다 들여다봐요. 우리 술 먹고 있나? 저희 술 마시고 계시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쳐다보다가 싸움 날 뻔하고 막 왜 쳐다보냐고 막 좋아서 그냥 그 뭐라고 해요? 왜 쳐다보세요? 그럼 사이다 보내드려요. 아 제가 고마워 사실 저 그 여기 지금- 여기서 일해서 그래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직장 상사의 입장에서 네. 어떤 후배가 조금 마음에 드시는지. 마음에 드시는지. 오너십 가지고 이제 뭐 주인의식 가지라고 하면 싫어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예, 그래도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진짜로 이제 저희 같은 좀 꼰대들하고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으니까 본인이 생각해서 요거 해보면 어때요? 저거 해보면 어때요? 라고 가지고 오는 직원들이 되게 예쁘게 보이죠. 오히려 좀 그런 네, 직원들이. 네, 네. 아니 그 뭐 어떤 분은 오늘 얘기를 해보니까 직장인들은 꿈이 뭐 퇴사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네. 늘상 퇴사를 꿈꾸는데 혹시 좀 꼬피 씨는 언제 좀 그런 생각이?
또 아기가 있다 보니까 아기가 이제 지금 같은 때 특히 사실 코로나 때문에 긴급 보육 기간이니까 네네네. 이제 엄마가 돌볼 수 있는 아기들은 안 와서 거의 안 오거든요. 근데 저희 아기는 이 코로나 발발한 이후로 하루도 안 빼고 다 등원을 했어요. 제가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조금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그러니까. 예, 이러고 있나 싶긴 하죠. 아, 우리 또 진짜 일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아마 이 걱정 네. 진짜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회사에서 힘들거나 그러면은 아이 사진 어렸을 때 사진 많이 보는데 이제 제가 출근할 때 이제 배웅하는 아기 사진이 뭐 기지도 못할 정도로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어린 아기를 두고 내가 나왔었구나. 그 어린 아기를 두고 나왔는데 열심히 해야지, 허투루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기가 아프다는 연락이 오거나 이랬을 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조금 일하면서도 많이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 없다고 회사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너무 스스로 옥죄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조금 들더라고요. 회사 생활 저는 좀 약간 스타일이 회사 있는 동안은 약간 개인적인 건 좀 뭐든지 다 좀 빼고 일 위주로만 통화하고 일 위주인 사람들만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 가정을 너무 등한시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 때 그럴 때 조금 내가 정말 퇴근할 때 돼서야 내가 맞아 가정이 있는 여자였지 내가 우리 아들이 날 기다리지 이런 걸 나중에 좀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어디 가도 뭔가 죄책감, 이렇게 자책감 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회사에서도 회사의 나름대로 그 육아를 하면서 긴 마음을 느낄 때. 그쵸. 갑자기. 그러니까 저도 맞아 좀 그런 건 우리 아들 많이 크고 그랬는데도 늘 약간 좀 미안해하고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공통 질문 한번 조셉이 우리 팀장님께 제가 한번 한번 좀 드려보시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몸소 터득한 회사 생활의 꿀팁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이게 정말 꿀팁인데 윗사람이 까라면 까는 척을 한다. 왜냐면 임원분들이나 윗분들은 아이디어 뱅크세요. 뭐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이디어가 왜 이렇게 많아? 물론 그분들이 그 자리까지 갈 때는 작던 크던 성공을 하셨겠죠. 그렇죠. 그 경험을 기반으로 본인이 낸 아이디어 너무너무 획기적인데 얘네가 왜 안 해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안 되는 이유가 수만 가지 있겠지만 그걸로 설득하기보다는 일단 하고서 그 결과로 얘기를 네, 이게 왜 안 되는지를 말씀드려야지 A를 시키셨는데 A를 안 하고서 B를 가져간다? B도 퇴짜 맞기 십상해. 그러니까 저는 까라면 까가 아니라 까라면 까는 척이라도 한다. 까라면 깐다가 아니라 까라면 까는 척은 척이라도. 한다. 네. 많이 배우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아유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오늘 네. 예. 안녕하세요. 그럼 뭐 여기 방문하신 분 혹시나 해서. 이거 참 제가 진짜. 저도 모르게 죄송한데 저희 촬영 중이라서 죄송합니다. 오늘 옷이 이 네. 근처에 네, 진짜 뭐 일부러 오시다가 직장인이신데 직장인 맞습니다. 맞습니까? 반갑습니다. 그 어떤 마케팅보다 강력한 진심으로 고객들과 소통한다. 고객 게시판 소통의 끝판왕. 무한락스 브랜드 매니저 김춘재 차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소개를 드렸지만 진짜 직장인 맞으시네요. 네. 예. 레알 직장인. 레알 직장인이세요. 근데 누가 봐도 직장인이에요. 예. 직장 생활만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집에 그래도 한 통씩은 있는 그 락스 예. 맞죠? 예, 저희 집에 집에도 한 통씩 있는 락스. 저희 집에도 그게 있어요. 네, 다 있죠. 이곳이 꽤 오래된 그 회사로 알고 있는데 요즘 온라인 그 상에서 이곳 고객 게시판이 그 소통의 끝판왕이다. 이런 얘기가 좀 돌고 있대요. 정말 친절하고 세심하게. 그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일을 주로 란락스라는 그러니까 브랜드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브랜드에서 이제 상품 기획부터 뭐 광고 마케팅까지 다. 락스가 광고가 있나요? 최근에는 뭐 TV로는 안 했지만 그 빅마마 이혜정 씨 했던 그 광고도 있었고 주로 젊은 층을 좀 타겟으로 한 컨텐츠들을 보통 온라인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겟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을까. 그 얘기는 뭐야? 연령대가 좀 이렇게 있으셔서. 그래도 우리도 좀 섭섭하네요. 온라인 그거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거 보고 알게 됐어요. 예, 알겠어요. 그거 이혜정 선생님이 얼마나
하게요. 하게요. 맞죠 이거? 하잖아요 거기서. 그건 되게 오래된 오래된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하는 이유가 좀 있어요?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이게 락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해가 좀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 그러니까 락스 하면 냄새가 약간 상징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독함. 그리고 소독이 된다. 균이다 죽는다. 유해한 것 같다. 유해한 느낌이다. 그래서 이제 안 쓰시는 분들이 많고 그게 아마도 이제 부모님 세대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제 좀 전이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락스에 대해서 좀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분들께 제대로 알려드리는 사실 브랜드 사이트에 들어오는 과정이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아니죠. 관심을 가지시고 몇 번 타이핑을 하셔야 저희 브랜드 사이트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브랜드의 사용이나 우리 브랜드에 대한 뭔가 궁금증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분들께 최대한 자세하게 좀 여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잘 들어야 또 잘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저희 자기님들한테 좀 제대로 알려줄 수 있어요. 자기님들, 그쪽에 자기님들께 센스가 있으시네요. 사실 뭐 다 같은 자기님들입니다. 아니 그러지 이곳에서 몇 가지 이제 화제가 된 질문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 락스 알려주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생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방학 숙제로 실험을 하게 됐는데요. 락스 퐁퐁 세탁세제 물 과탄산 나트륨을 물에 섞어서 식물에 줬을 때 생기는 반응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과탄산이 제일 먼저 죽고 락스 섞인 물을 준 식물이 살아남았어요. 제 생각엔 엄마가 락스를 소독하는 데 쓰시고 냄새도 제일 독한데 어떤 일이죠? 제가 실험을 잘못했나요? 락스 섞어서 물을 이 식물한테 줬는데 이게 제일 오래 살아남은 게 본인이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락스가 조금 더 세게 이렇게 식물을 죽일 수 있다고 저도 좀 생각했는데. 의문인데 이거는 좀 그 초등학생이 했다는 그 테스트를 저희 회사 연구실로 보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답변이 어떤 게 있냐 과학적으로 좀 검증을 해달라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을 받고 그거를 이제 소비자들이 좀 이해할 수 있기 편한 언어로 다시 이렇게 좀 바꿔서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습니까? 과학적으로 좀 검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뭐 가설 과학적인 사이트니까요 저희는. 그래서 가설 A, 가설 B, 가설 C로 나눠서 해봤더니 각각에 대한 검증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그 락스를 썼을 때 그 생길 수 있는 그 오해와 그런 그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고 그거를 해드렸어요. 초등학생 한 분이 올린 숙제에 대한 답을 연구원 분들이 실험까지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결과를 가지고 거기서 피드백이 왔습니까? 초등학생한테요? 저희가 글을 올려드린 다음에 피드백은 온 건 아니고 잘 정리해서 답글을 올려드릴게요 했더니 저는 그럼 다른 실험을 하러 갈게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너무 귀엽다. 저는 다른 실험을 하러 바쁘시네. 미래 과학 꿈나무였던 아니 그러니까요. 연구원분들은 뭐 딴 얘기 안 하시던가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수 있겠다. 왜냐면 초등학생 방학 숙제인데 우리 연구원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신인척 아니야? 막 이런 얘기 나왔을 수도 있겠네. 저희 사이트에 와서 그렇게 글을 남겨줘서 너무 고맙고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댓글이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과학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는지 그런 부분도 많이 궁금하네요. 우리 사이트에 와서 글 한번 남겨줘서 잘 지내고 있다라는 인사 정도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 또 뭐 하나가 더 있는데 나 이거 몰랐네. 뭐요? 뒷면 사용법에 참깨 사용을 금한다고 나와 있는데 참깨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 참깨와 락스 성분이 만나면 유해한 성분을 만드는 걸까요? 이런 게 있어요? 참깨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제품에 뒤에 써 있는 거예요? 뭐 수많은 곡물들이 있는데 참깨만 안 되는. 그 락스는 그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식품 첨가물 대상에 포함되거든요. 식품 첨가물 대상이요? 식품 첨가물이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 공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죠. 네. 어떤 분이 이 댓글에 이거를 이제 그 궁금증을 해소해 주셨대요. 예전 일본에서 흰 깨가 비싸게 팔려 검은 깨를 락스로 표백해 그대로 한국까지 전해져 오게 되어서 표기를 하게 되었다고 이런 썰이 있다.
이거 썰이에요. 아, 근데 이분도 대단하시네. 그 찾아내는 것도. 아니 이걸 어떻게 또 찾아내셨대 이거를? 도시전설처럼 이렇게 얘기들이 이렇게 좀 나오는 게 있나 봐요. 야 도시전설이요. 집에 가서 빨리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 참깨 야 근데 그게 라벨에 있었던 게 한 10년도 더 넘은 건데 일이에요.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그게 좀 더 이거 외에도 좀 의외로 좀 기억에 남는 질문 같은 게 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제 락스로 집안 살균 소독 하시라 맞아.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많이들 달리는데 화나신 분들이나 짜증나신 분들이 조금씩 이제 많아요. 예, 느껴지는 게 있죠. 이제 글을 작성한 사람으로서 이제 말이 좀 짧아진다. 그 물결 무늬가 많았는데 없어진다. 이모티콘 사용이 좀 급격하게 준다던가. 느낌표가 막 한 10개가 붙는다거나. 제 이제 청소년기에는 락스는 어떤 용도로 주로 썼냐면 청바지 물 뺄 때 락스물에 담가서 뺐거든요. 예, 제대로 알고. 그러니까 청바지 물이 빠질 정도면 이게 굉장히 좀 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락스에 대한 오해라고 할까요? 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그것도 얘기해 주실 게 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특히 이제 락스 냄새에 대해서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락스 자체는 그 락스에서 나는 고유의 냄새가 거의 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락스가 청소를 할 때 살균 소독, 그러니까 욕실에 있는 곰팡이나 그런 유해 세균 같은 것들을 없애면서 그 산화시키면서 나는 냄새예요. 그러니까 락스 냄새라고 하면은 약간 그 잘못된 표현인 거죠. 락스가 작용하면서 나는 냄새. 세균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좀 오해가 시작돼서 락스 자체가 나쁜 거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어렸을 때 수영장 가면 항상 락스 냄새가 좀 났던 것 같아요. 그 소독하는 기준에 맞는 이제 그 성분을 쓴 건데 거기에 이제 락스의 주 성분인 차염소산 나트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아마 그 냄새가 나는 네, 거예요? 그 냄새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냄새가 지독하게 많이 난다. 그럼 화장실 청소를 오래 안 하셔서 화장실의 청결도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청소를 하시면 이 락스 때문이 락스 본연의 향이 아니라. 네. 지금 뭐 이 락스 회사 그 대표님이 좋아하시겠는데요. 김차장. 좋아. 유키즈의 섭외를 받고는 좀 어떠셨어요? 내가 왜? 처음에 그러면 어디서 전화 받으셨어요? 제가 그때 마침 미팅 중이어서 저는 없었는데 전화가 왔다 유퀴즈에서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유퀴즈에서 전화가 왔냐라고 저희 뭐 잘못한 분들 모시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뭔가 화제가 될 만한 이게 없는데 왜 나를 그래서 회사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유퀴즈 나간대? 뭐 이런 소문 돌았어요? 처음에는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우리 이미지가 있어요. 말 조심해라. 흥분해서 하지 말아라. 안 해도 되는 얘기 할까 봐. 안 해도 되는 얘기 또 지나치게 하지 말아라. 김 차장 조심해라. 쓸데없는 말 하고 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다들 이제 좋은 기회니까 나가서 회사도 좀 알리고. 근데 저는 딱 뵀을 때 뭔가 헤어스타일도 오늘을 위해서 조금 준비를 하셨나요? 이 뿔테도 그렇고 이 스웨이드 구두도 그렇고 원래 좀 평소에 옷을 좀 즐겨 입으시는 것 같은데 차장님? 옷 못 입는다고 항상 아내한테 혼나고. 근데 잠깐만 옷을 즐겨 입는 거는 우리가 벗고 다니지 옷을 안 입고 다니는 거 아니 잠깐만 옷 차려 입는 거를 차려 입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왜냐면 저는 좀 패션 원시 시대 죄송합니다. 약간 콘텐츠가 약간 너무 패션 쪽으로 갔는데 구두나 이런 양말색 굉장히 좀 신고 다니시는 멋쟁이 구두예요 이거. 감사합니다. 이제 아내가 아내분 센스가. 지금 한 15년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하는 일은 좀 만족을 좀 하고 계시나요? 어떤가요?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일이. 그러니까 뭐 제가 또 특정한 브랜드를 관리하고 또 성장시키는 역할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그게 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차장님이신데 어떤 차장님의 가장 큰 고충은 뭡니까? 막내라는 거. 이제 막내예요 지금 차장인데요? 진짜요? 아니 어떻게 차장인데 막내? 그 회사가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냥 막내라는 얘기밖에 안 하는데. 막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막내가 어쩐지 이게 보니까 나오시면서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게 아무래도 TV에서 막내를 받다 보면 그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푸십니까 그럼? 없죠.
없어요? 예, 풀 데가 막내라? 없어서 그냥 주로 이제 뭐 운동을 하거나 집에 늦게 들어가거나. 집에 늦게 들어가셨나요? 집에는 왜 늦게 들어갔어요? 운동하다가. 운동하다가. 예, 예. 그래서 예. 퇴사를 꿈꾸거나 네. 예를 들어 네. 예, 그런 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직장인의 꿈은 뭐 어떤 분은 퇴사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좀 있는데 항상 생각은 하죠. 괜찮으시겠어요? 아니요,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쵸. 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니, 말은 또 조심해야 되니까. 예. 그런 삶은 어떨까를 항상 이제 꿈꾸는 거죠. 너무 궁금한 게 퇴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언제 한 번씩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회사 가기 싫다. 특히 이제 비도 오고 차도 막힐 거 뻔히 아는데 늦잠 잤을 때. 정확하다. 비도 오고 차도 막힌 거 뻔히 아는데 내가 늦잠까 야 이건 사면 초과네. 이미 아침부터 꼬일 대로 꼬인 거거든요, 진짜. 혼나겠구나. 그 생각하고 그냥. 혼나겠구나. 보통 이런 날 이렇게 늦어서 이렇게 가면 뭐라고 혼내십니까? 좀 어쩌다 늦으면은 제가 뭐 어쩌다 한번 실수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전에는 몇 번 연속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예전 회사에서. 그래서요.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라고 그랬다고요? 네, 정신 차리고 살라고. 때려치우고 싶겠다 진짜. 아유, 정신 차리고 살라고. 결혼하기 전이었고, 예, 그래서 좀 정신이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출근하시면서? 비우죠. 이렇게 계속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점점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칩을 빼는군요. 예,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음악을 크게 듣거나 아니면 라디오를 크게 듣거나. 음악을 크게 듣거나. 네. 재밌는데요. 예전에 어떤 회사를 다니셨어요? 예전 회사에서 사실 뵌 적이 있어요. 저를요? 예, 그 자동차 용품 회사에서 제가 광고 모델로 발탁을 해서. 진짜요? 그럼요. 그때만 해도 한 3번인가 4번 뵀었는데. 인사도 하고 사진도. 그 원샷하는 원샷을 잘못 표현하셨는데 큰일 납니다. 제가 그거를 먹는 거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그래서 원샷이라고 했는데 진짜. 네. 그러니까 어디 좀 낯이 좀 익은 것 같긴 했었거든요. 갑자기요? 아니 갑자기. 또 이야기가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 이야기가 그러면 뭐 원래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들어오자마자 아이고. 그럴 순 없죠 제가. 네,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그래요. 왜 그런 눈으로 쳐다봐요? 아니 이번엔 이제 그렇게 하셨으니까 뭐 락스 쪽으로 뭐 함께 뭐 기회가 된다면 네. 그리고 괜찮은 광고 소재가 나온다면 진짜. 근데 아직은 회사에 그런 계획이 없나 봐요, 그죠? 네, 좀 그렇습니다. 예. 평소 가족분들과는 어떻게 좀 소통을 하시는 편이세요? 집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어떤 얘기를 주로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잔소리 위주로. 애들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소리를 좀 많이 하시는 예. 아무래도 집에 있다 보면 그렇게 돼요. 예. 조셉이 또 공동 질문 한번 좀 해주실까요? 네. 시공간을 초월해 가장 소통해보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아무튼 락스로 이제 관심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락스를 처음에 이제 한국에 팔 생각을 하셨던 그 창업주 이제 유명하신 그 유일한 박사님. 예. 어떤 생각으로 이 락스를 가지고 오셨을까? 처음에 한국에 그런 이거 뭐 창업주 유일한 박사님까지 이거는 다소 좀 지금 아하 바람 따라 소식이 들어왔는데 예. 차장님에 대한 승진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요 회사 내에서 웅성웅성거리면서 예. 안 그래도 이거 뭐 차장 아직까지 차장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하면서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눈치가 보였나요? 근데 또 유일한 박사님께 왜 락스를 예,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어떤 의도로 이렇게 락스를 국내에 이렇게 들여서 대단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직장생활 오래 하고 싶습니다. 야 이게 아주 단단히 뿌리를 내리시려고 그러시네. 예. 애들도 키워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기주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로 오세요. 그래. 근데 어떻게 기주 씨, 이렇게 또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기주 씨. 기주 씨는 제가 예전에 네. 런닝맨 촬영할 때 한번 뵌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 저는 초면 네, 처음.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를 또. 아니 오늘 또 이직 특집인데. 네네. 드라마 주말 드라마도 좀 잘도 계시고 지진이 씨도 그랬지만 네. 이게 좀 홍보가 아닌데도 이렇게 뭐 또 들어오네 누가? 어디 갔다 왔어? 자 일단 기주 씨 한번 소개드릴게요.
자, 우리 삼성의 집 나간 딸에서 배우로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이직의 고수 배우 우리 진기주 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진짜 삼성의 집 나간 딸에서 배우로 하니까 실제로 뭐 삼성가의 따님이신데 집을 나가서 지금 배우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예. 잘못 해석하면 삼성 딸이야. 예,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게 또 일파만파예요. 네네네. 정확히 삼성을 입사를 하셨던 거죠. 입사를 하시고. 네네. 예. 아니 그 저 유퀴즈는 어떻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 우리 진기주 씨가? 아, 이제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 특집이래요. 근데 제가 분명히 특이한 이력 가진 특집 했던 걸 봤거든요. 네. 그거 저번에 했었던 건데 해가지고서는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나가서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네, 그래서 너무 떨려가지고 그냥 좋긴 한데 너무 떨려서 어떡하죠? 그냥 그랬어요. 그래도 이게 뭐 뭔가 너무 떨려. 처음에는 얘기를 안 했지만 떨려요? 카메라가 네, 되게 많기도 하고. 예전에도 제가 저 런닝맨에서 진기주 씨가 이거 짤로 많이 돌아다녀요. 카메라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진기주 씨 찍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이직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진기주 씨가 말 그대로 이직의 고수입니다. 일단 졸업 후에 삼성 SDS에 취업을 합니다. 예? 엄청난 경제 일에 그 다음에 이걸 그만두시고 강원 민방의 기자님으로 또 취직을 하세요. 이와 같은 가방에 보관했다가 하교 시에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걸 또 그만두시고 슈퍼모델 그리고 지금 배우로 아니 원래 꿈은 뭐였어요, 진기주 씨는? 제가 기억나는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데 A4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빠한테 이만큼의 편지를 써놓고 화장실 거울에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오늘 퇴근하고 나면 가족 회의를 좀 하자고 언론인이 일단 하고 싶었었는데 기자를 할지 아나운서를 할지 거기에 대한 거 상담을 좀 해달라. 그래서 가족회의 결과가 뭘로 나왔습니까? 그냥 기자 해라 해서 기자 하겠다. 오케이. 아니 그 여기 지금 보니까 부모님 중에 또 한 분이 기자분이세요? 아, 네. 아빠가 이제 아버지가 기자신데 제가 사실 기자를 제 장래희망으로 찍었던 것도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모습이 멋있었어요. 아버님의 어떤 모습에 조금 약간 항상 뉴스보다 아빠가 알려주는 게 저보다 먼저였었으니까 아빠에게 먼저 소식을 듣고 나면 TV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되게 매력 있게 느껴졌었어요. 세상의 일을 먼저 알고 있고 되게 멋있는 어른이었거든요. 제 눈에 아빠가. 그랬는데 막상 대학교 전공은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네. 말 그대로 공대생이 되신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이게 좀 슬픈 현실이긴 한데 점수 따라서 진학을 일단은 하잖아요. 진학을.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근데 공대를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잘못 선택했다. 야 이거 기주 씨하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훅 빨려 들어가네. 잘못 선택. 잘못 선택했어요. 왜요? 전 지금도 컴맹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아니 컴퓨터공학과를 나왔는데 컴맹이시라고요? 예.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대학 졸업 후에 바로 대기업 입사를 또 네. 삼성 SDS. 네. 어땠습니까? 회사 생활은 직접 해보시니까. 처음에는 사실 업무에 뛰어든다기보다는 이제 막 신입사원 연수도 많이 하고 동기들끼리 막 이렇게 하는 게 또 있으니까. 막 훨씬 많고 교육이 훨씬 많잖아요. 업무보다. 그렇죠. 그래서 마냥 재밌었었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제일 뭐 놀랍다고 할까요? 그런 건 뭐였어요? 저 삼성에는 하계 수련 대회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그룹의 모든 계열사의 신입이 다 모여서 S그룹의 모든 신입사원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원인 거죠. 공연 같은 거를 만들어서 대결을 하는데 그 대회 이전에 한 2달 정도 합숙을 또 해요. 그 공연을 위해서?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공연단이었는데 네.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서 삼성 관련된 걸로 어떻게 뭐 파란피, 이렇게 파란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이제 그룹의 어떤 전체적인 그 좀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네,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막 이렇게 입사하시 애사스명 이러고 이제 그 순간 모두가 파란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를 이제 다니시게 되잖아요. 회사 다닐 때 가장 많이 내가 했던 말이 있을까요? 그냥 네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퇴근할 때는 늘 죄송합니다. 이러고 죄송해요. 먼저. 6시 땡 하면 퇴근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 삼겹살과 소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선배님이 하나 계셨는데 네. 5시 50 몇 분만 되면 자꾸 진주임 저녁 약속 있나? 맨날 이러시는데 저는 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퇴근해요. 없는데. 맞죠? 없는데. 아 좋다. 좋다. 그 약속 있다고 하는 거는 거의 그냥 다 버스와의 약속이었고 집에 버스와의 약속. 네, 6시 10분 차를 타야 하는 약속. 네, 좀만 더 주면 그 버스 떠나니까. 네, 맞아요. 우리 조석 같았으면은 저기 우리 조주임. 예. 오늘 저녁 약속 있나? 아, 저녁 약속 있습니다. 부장님하고요. 네. 가시죠. 예약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좀 준비 좀 해주세요. 벌써 적은 분이고요. 예. 이게 또 각 그 이 회사마다의 또 어떤 그 직원분들의 복지가 좀 있잖아요. 어떤 복지가 좀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다닐 때는 이제 일반 삼성카드인데 거기에 SFC라고 이제 마크가 달려서 네, 그러면. 발급이 되는데 브랜드 같은 거 할인되고요. 아, 그래. 그리고 우리 비고 할인 되잖아요. 그런 것도 나오죠. 중간에 뭐 이렇게 뭐 보너스도 보너스지만. PSPI? 그 뭐예요? PS는 연말에 한 번 나오는 보너스 개념이고요. PI는 한 해에 2번 이렇게 딱 반 나눠서 한 번씩 나오는 거. 어쨌든 이렇게 잘 다니던 회사에 사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진짜 부러워하는 그렇죠. 이런 그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여기를 한 3년 다니셨다고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회사를 좀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계기가 있습니까? 출퇴근할 때 제 표정이 점점 안 좋아졌었나 봐요. 그러니까 점점 얼굴에 어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하루는 이제 출근하고 퇴근할 때 기주야 너무 힘들면 너 하고 싶은 거 해라고 말씀을 뚝뚝 하셨었는데 그때 처음에 그 말을 한두 번 들을 때는 사실 제가 짜증을 냈었어요. 취업이 힘들다 엄마.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이걸 그만두고 다시 새로운 걸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결코. 그래서 엄마는 물론 나를 응원해주기 위해 하는 말인 건 알지만 나 안 그래도 지금 열심히 참고 다니고 있는데 내 마음 흔들리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하지 마. 나 힘들게 참고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맨날 이렇게 했었어요. 나 엄마는 해봐. 너 아직 어려. 해봐. 했었고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어리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혹시 그때가 23살에 입사해가지고 26 정도 네, 되셨을 때. 그때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나이가 정말 뭐든 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렇죠. 너무나도 뭘 시작하기에 너무나도 괜찮은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생각인 거고 또 그 네, 당시에는 그 또 당시에. 어린 나이가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취업할 때 그 고통들이 제 안에 나 진짜 생생하니까 그거를 또 한다 그리고 또 한다고 될까 이거에 대한 게 너무 컸거든요. 그 취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좀 제일 힘드셨습니까? 그 취업을 저는 준비할 서류 때. 전형이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그냥 서류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난 열심히 진짜 며칠 밤을 새워서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썼고 그동안 내가 비록 한 건 없지만 뭐 토익 점수니 뭐 이런저런 스펙 한 줄 같은 걸 꾸역꾸역 했던 것들을 적어서 냈는데 너무너무 떨려서 딱 클릭하면 딱 뜨는 거는 죄송합니다 불합격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한 번, 두 번 겪다 보면 너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떨어진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힘들어도 그것을 내가 좀 보완하거나 내지는 그거를 좀 할 텐데 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퇴사할 때 혹시 부소장님이나 거기 뭐 동료들이 뭐라고 얘기를 안 하시던가요? 사실 제가 그래서 어제 퇴사 당시에 선배랑 동기들한테 뿌렸던 메일을 찾아봤어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썼던 게 너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지금 결정을 못하면 앞으로는 더 이상 고민할 수 없는 나이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칼을 뺐다고 제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가 이제 다른 일을 염두에 두고 퇴사를 하신 거예요? 네, 그때 기자? 아니요, 그때 사실 속은 연기자였어요. 아, 그때? 그러니까 제가 그냥 동경만 했던 직업이었었는데 절대 주변에 말은 안 했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왜냐면 말하면 너무 비웃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끔 정말 안 친한 사람 있죠. 오히려 메신저 해가지고 막 딴 얘기하다가 나 근데 연기하고 싶다. 그냥 갑자기 툭! 딴 얘기하다가 누군가한테 좀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래도. 그때 그
공준영 씨라는 분이 계신데 실명을 그분이- 밝히시네요. 예, 공준영 씨. 준영 오빠는 그냥 비웃었어요. 그냥 이거 예. 그런데 막상 그런 꿈이 있는데 그걸 한 템포 누르고 또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그게 용기가 안 나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 토익 학원에 가 있었어요. 갑자기요? 토익 점수 만료됐다는 문자를 딱 보면 만료됐으면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배어 있는 습관이잖아요. 아니 지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진짜 완전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제 친구들이 다 기자 공부, 아나운서 준비, PD 준비하던 친구들이 하도 있다 보니까 차 마시러 나가면 그 친구들은 이제 글 쓰고 있고 언론고시 준비를 하고 있으면 같이 그냥 그 사람들 쓴 거 첨삭해주고 이러다 보면 저도 같이 말려 들어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정말 싹 자연스럽게 모집 공고 뜬 소식을 굳이 알게 되고 그렇지 그분들이랑 있다 보니까 소식을 들으니까 야 이제 그 시험 공고 떴다. 자연스럽게 그래 내가 할 줄 아는 걸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거. 근데 기자 생활은 어땠습니까? 그래도 제가 유년기 때 계속 꿈꿨던 그러니까요. 일이니까 진규주 기자라고 불리는 게 너무 이렇게 뿌듯하고. 그랬어요. 사실 다른 생각할 틈이 없어요. 기자 수습 기간이 머리 감는 시간밖에 없어요. 딱 하루에 개인적인 시간이라고는. 일정이 어떻게 되길래 어떻게 되길래? 한 새벽 3시, 4시, 5시 그때 경찰 각종 지구대부터 돌고 경찰청 들어갔다가 그리고 대학병원에 있는 응급실도 한번 다 돌면서 밤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를 다 하고 그 만약에 뭐가 또 생기면 그때부터 막 이 일을 어떻게 취재를 하는 건지 매뉴얼처럼 배우고 그러고 나면 이제 밤에 퇴근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이 시작돼요. 교육을 1시, 2시 이때까지 해요. 3시 그때까지 해요. 근데 난 출근을 곧 좀 있으면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럼 이제 집에 와서 얼른 머리 감고 머리 감다가 이게 머리를 이렇게 숙여 감다 보면 토가 나와요. 너무 이렇게 몸이 힘드니까 머리를 감으면서 계속 눈물이 나요. 그냥 왜 우는지는 몰라요. 그냥 눈물이 나요. 너무 힘들어서. 아 내가 이거를 하려고 그때 삼성 그렇게 힘들게 그만둔 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한 번, 2번 하다가 당시 제 사수였던 캡한테 술 한 잔 사달라고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 연기할 거예요. 이야기가 그 선배도 야 그럼 대학로로 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학로를 가야 돼. 그래서 죄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아까 직장 생활도 그렇지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뭡니까? 기자할 때는 이거 비속어라서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래도 그냥 뭐 저희가 야 이 새끼야. 진짜? 그러니까 저희끼리 오죽하는 말이 있냐면 그 수습이 수가 배우는 게 아니라 짐승수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이게 뭐랄까 혹독하게 키워지는데 끝나갈 때쯤 알게 돼요. 아 이렇게 해놔야 사실 기자는 눈앞에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는 직업이잖아요. 그럴 때 사람이라면 당연히 당황을 하게 되고 역사적일 수 있는 그 기록의 순간을 놓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습 기간이 필요하구나를 수습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해놔야 이제 몸에 배이고. 혹시 그럼 반대로 이제 본인이 좀 기자 생활을 할 때 많이 했던 말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죄송합니다. 그게 뭐. 그러니까 전화 신호가 한 번 울릴 때 바로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따르릉 따르릉 딱 받으면 바로 혼나요. 야 이렇게 혼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샤워를 하든 머리를 감을 때도 항상 핸드폰은 가장 옆에 있어요. 잘 때도 바로 여기다가 해야 돼요. 잠깐 잘 때도. 이거 아무나 못하겠다. 못 깰까 봐. 그래서 이게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3개월 만에 네, 딱 수습 기간이 3개월이었거든요. 그 수습을 끝내고 내 스스로 인생을 다시 한번 수습을 합니다. 3개월 만에 그만두고 다음 일이 슈퍼모델을 지원하셨다고. 네. 이제는 진짜 해야 되잖아요. 내가 2번이나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래서 일단 밤마다 노트북을 켜놓고 막 이런저런 엔터 회사를 막 찾아보고 그냥 혼자 새벽에 이런 서치만 실컷 하고 있을 때 새벽에 언니가 TV 보다가 저거 나가봐 이랬어요. 그게 슈퍼모델 대회였어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보는데 그 문구가 모델이 아니라 엔터테이너를 찾습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서류가 있다는데 서류의 양식은 뭘까 봤는데
자기소개서인 거예요, 양식이. 네. 자기소개서는 많이 써봤으니까. 그래서 딱 원하는 게 자기소개서랑 프로필 사진이에요. 네. 근데 프로필 사진은 제가 이제 그동안 연습생만 찍어뒀던 프로필 사진들. 또 있고 있으니까. 네, 완벽히 아나운서처럼 찍혀 있는 그 딱 떨어지는 정장 입고 찍은. 준비는 완벽하게 돼 있었네요. 그러니까 서류가 된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1차 보는데 장기자랑을 준비하래요. 제가 그 공연단을 했다고. 했었잖아. 야, 이거. 야, 이거 무슨 영화다, 영화. 야, 이거 했었잖아. 거기서 파란 피만 빼면 되죠. 빼면 되죠. 그럼 대회에서 좀 입상을. 네, 그때 3등을 했는데 그때도 몇 개월 하반기는 다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내내 교육을 받으면서 계속 중간마다 평가를 받았던 거고. 아니 근데 진기주 씨도 정말 다양한 곳에서 교육 많이 받으셔. 맨날 신입이었어요. 제가 어딜 가든 신입. 아니 이게 그래서 야 이제 2015년 드라마 두 번째 20살에 처음으로 캐스팅이 됩니다. 딱 그 두 번째 20살 합격하기 전까지는 모든 오디션이 다 1차 탈락이었어요. 맨날 가면 듣는 말이 나이가 많다. 그동안은 뭐 했는데 이 나이에 첫 오디션을 보냐? 이런 이야기 항상 그 이야기에서 항상 저는 거기에 대한 변론만 열심히 하고 다녔는데 뭐라고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연기는 나이가 뭐 상관없잖아요 라고 대답하고 다녔죠. 왜냐면은 70세, 80세도 연기를 하는 건데 캐릭터가 애기부터 노인까지 다 있는데 캐릭터가 왜 자꾸 나이를 물어보는지. 네, 연기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연기를 할 건데 지금부터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랬죠. 그런데 상처는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오디션 딱 보는 시선 자체가 일단 나를 일단 의심부터 하고 시작하는 눈빛이 딱 있거든요. 그 눈빛을 다 받고 연기를 하려고 하면 주눅 들죠. 네, 많이 주눅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을 계속 떨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좀 조바심도 나고 이러다가 내가 아예 시작도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되게 많이 했고 그때 만난 오디션이 두 번째 20살이었던 거예요. 연기를 다 하고 이렇게 봤는데 감독님 첫 마디가 재능이 있는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 였었어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싹 녹은 거예요. 목 녹듯이 사라지죠. 너무 좋으시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감독님을 제가 연기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준 제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저한테 그 몇 개월의 자신감 바닥을 쳤던 저를 딱히 자존감을 일으켰어요. 올려주는. 그런 말이었어요. 오늘은 이 오디션은 내가 붙든 안 붙든 상관없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했는데 돌아오는 차에서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한다고. 제가 한다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돌고 돌아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배우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 이 일은 본인에게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이제 딱 맞아요? 물론 그동안 제가 거쳐왔던 직업들에 비해 가장 불안정적이고 그렇죠. 네, 가장 자존감도 많이 깎이고 네, 상처도 가장 많이 받고 그렇긴 한데요. 그냥 흥미로워서 좋아요. 야, 근데 기주 씨가 말씀에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주시니까 참 기주 씨 왜냐면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우리도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 일도 정말 기주 씨가 얘기한 대로 상처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하고 싶은 일인 것 같아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일들에 비해서 그냥 몇 시간 못 자는데도 눈이 번쩍번쩍 떠지는 일? 그러니까 보통 출근할 때는 이제 이불에서 한참 있잖아요. 한참. 이제 그 누워있는 한 1, 2분, 5분까지 시간 동안 오늘 반차였을까? 진짜 그 생각 계속 하고 그 아침에 그 이불에서 굉장히 철학적인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뭐 아침에 일찍 뭐 촬영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저도 신기한데 제 부모님, 엄마도 이제 너무 깨우는 시간이 단축돼서 편하다고 하시는데 딱 하면 나 오늘 촬영 가야 되지 이렇게 예전에 느껴본 적 없는 책임감. 또 한편으로는 불안정한 직업이라서 그래요. 맞네. 우리 늦으면 돼. 잘려. 바로 잘려. 근데 혹시 요걸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내가 참 이직하길 잘했다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그냥 더 이상 다른 생각이 안 들어서. 네.
아, 이게 다 뭐 간단하지만 참 중요한 얘기네요. 내가 일을 할 때 딴 생각이 안 난다라는 거. 내가 일에 집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4차의 오디션을 거쳐서 붙었던 배역이 있었어요. 며칠 뒤에 대본 리딩이고 포스터 촬영도 한대요. 그래서 막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회사에서 잠깐 와보라고 해서 갔더니 그 배역을 다른 친구가 한대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그냥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집에 왔는데 식탁에 김밥이 있었고요. 엄마가 전화가 왔는데 아 엄마가 밖에 나가 있으니까 식사 일단 김밥으로 챙겨 먹어. 엄마 김밥 만들어 놓고 나왔어. 근데 그걸 이제 김밥을 입에 넣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김밥을 우걱우걱 먹으면서 응 알았어 맛있게 먹고 있어 이랬었던 기억. 네. 좀 내려놓아야 가능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있는 곳보다 좋아지리라는 보장이 훨씬 더 작잖아요. 지금보다 많이 열악해져도 내가 지금 가진 거를 훨씬 더 많이 잃어버린다고 해도 할 건지를 물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스스로한테. 소개를 직접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쓴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경재라고 합니다. 이 회사면은 이제 국내 대표 게임 회사고 그렇죠. 뭐 말 그대로 일명 그 3N. 네. 뭐 NC소프트, 넷마블, 넥슨 여기 중에 또 한 회사를 IT 업계에 계신 분들이 좀 이직률이 좀 높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한 번도 이직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중간에 한번 이렇게 회사를 이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가 한 3년 차 되었을 때쯤에 이제 회사 동료들이랑 같이 이제 게임 회사를 새로 창업을 했거든요. 근데요? 이제 서비스를 하다가 한 5년쯤 뒤에 다시 넥슨에 이제 인수가 되어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동료들이랑 같이 창업한 회사가 지금 있는 회사에서 인수를 했군요. 네. 그래서 나갔는데 다시 거기에 인수가 돼서 네. 재입생활을 다시 하게 된 정신 거예요. 차려보니까 다시 이제 넥슨에 와 있게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뭐 제약 같은 거는 전혀 없었습니까? 네, 뭐 좀 전체적으로 게임 업계가 이제 사람들이 뭐 나가고 다시 뭐 창업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고 좀 관대한 분위기여서 뭐 괜찮았어요. 어차피 뭐 네가 그랬든 나도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네. 아니 그 이제 실장님이 만든 게임 이력이 굉장히 좀 화려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이제 카트라이더 저거. 네. 카트라이더에서 이제 그 공장 컨셉의 이제 팩토리 테마로 이제 그때 서비스를 진행했었고요. 맞아요. 네, 뭐 메이플 스토리, 페이스북 버전, 뭐 던전의 파이터 이런 거 프로그래머로 이제 그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뭐 저희가 익히 아는 그 유명한 게임에는 거의 다 뭐 이게 우리 실장님이 다 참여를 하셨네요. 왜냐면 저는 사실 이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새로운 맵이 출시가 될 때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화제가 되고 근데 팩토리가 등장했을 때도 와 이제 팩토리가 나온다 막 해가지고 막 그쵸, 네.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실장님이 개발을 하신 거군요. 예, 그때 이제 저희도 뭐 빌리지나 이제 약간 기존에 있었던 테마에서 벗어나서 좀 새로운 거를 많이 만들자 이런 타이밍인데 기존에 했었던 것들에서 신선한 것들이 뭐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세계관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는 거에 되게 좋아해 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 개발자분들도 사실 그 이 게임을 하시는 분들의 칭찬이 제일 기분 좋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거 하나만을 좀 바라보고 개발한다고 할 정도로 되게 정말 그런 반응들을 보면 너무 기뻐요. 게임 버그 때문에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까 봐 걱정했던 일도 좀. 네. 저희가 한정 상품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주말에만 열리는 상점? 그래서 주말이 돼서 상점이 열려서 구매 버튼을 딱 눌렀는데 프로그램이 딱 꺼지는 거예요. 순간 머리가 너무 하얘져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되게 한참 뒤에 이제 고쳐진 거죠. 그래서 딱 정말 드는 생각이 이게 그동안 손해가 얼마지? 이거 회사에서 나보고 물어내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으로 머리가 정말 정신이 너무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꺼번에 유저분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게 좀 과부하가 걸린 거죠? 사실 근데 제 실수였어요. 그래요? 네, 제 실수여서. 어떤 실수를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네, 제 코드를 잘못 짜가지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제야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뭐 그 죄송합니다. 트래픽 폭주로 인한 그게 아니라 그냥
개발 당시에 네. 내가 프로그래밍을 잘못했다라는 얘기. 네, 맞습니다. 아, 이제야 사과를 좀 드립니다. 좀 이해를 죄송합니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회사가 또 복지가 뭐 어마어마하다고 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복지가 조금 있습니까? 우선 이제 저희 회사 어린이집 시설이 이제 너무 좋고 선생님들이랑 이제 시설이나 이런 것도 정말 그야말로 어린이집에서 탑급으로.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좀 바빠지고 뭐 일을 야근해야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오늘은 좀 늦게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또 아이도 돌봐주시고 하니까 이게 진짜 일하는 엄마 아빠가 제일 곤란할 때가 이거거든요. 네, 아이 그렇죠. 때문에. 아니 보통이 이제 기본 저녁 7시 30분인데 야근 기타 사정에 따라서 미리 신청하면 9시 30분까지. 네. 이야. 한 건물에 지금 온 가족이 그럼 다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1층에는 이제 아이가 있는 어린이집이 있고 5층에는 이제 제가 근무를 하고 7층에 이제 아내가 근무하고 이렇게. 아니 여기 저 어린이집 비용은 월급에서 이렇게 제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어린이집 비용은 회사에서 다 지원을 해줘서 나가는 거 없고요. 이제 뭐 특수활동비나 재료비 이런 정도만 뭐 부담을 하고 나면은 뭐 저희가 내는 건 없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그 직원분들은 다 이제 가능하신 거죠? 이게 또 추첨제로. 아, 아쉽지만 이게 그래도 어쩔 수 없지. 티오가 없으면 그렇죠. 다. 이게 또 추첨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모든 학부모님들이 다 오세요. 추첨에 참여하신. 그리고 이제 뽑을 때 뭐 직급이나 뭐 이런 전혀 거는 전혀 네, 없이. 없고 그냥 내가 뽑는 내 운으로. 네. 그거 말고도 이제 회사가 이제 한 369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네, 그 근속 연수에 따라가지고 이제 좀 휴가랑 지원금을 이제 많이 주거든요. 9년 차가 500만 원에 네, 맞아요. 20일 휴가예요. 두 분은 맞춰서 하게 되면은 지원금이 한 1,000만 원 되네요. 그렇죠. 2배로 딱 이제. 회사의 또 다른 뭐 베네핏이 이게 뭐 보니까 복지 포인트 1년에 250만 원. 우선 이제 저희 회사 복지 포인트가 이렇게 연에 25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걸로 뭐 게임 아이템 뭐 다 사는 그런 거예요? 것도 이제 할 수 있고 쇼핑몰에서도 할 수 있고. 쇼핑몰이 또 있구나. 네, 그냥 이제 보통 저희가 자주 가는 이제 여러 그 마켓들 이런 데서도 다 살 수 있고. 네, 그게 또 이제 연봉이랑 또 다르게 또 이렇게 쏠쏠하게 또 이렇게 깨알같이 있더라고요. 동호회 지원금이 1인당 1년에 최소 18만 원, 최대 54만 원까지. 네, 맞아요. 우리 저 지성 씨께서도 뜨개질 동호회 지금 현재 회장이시라고. 아, 네네네. 아, 동호회 지금 운영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3년째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오늘 안에 입으신 니트가 뜨개질? 기술이 기술이 진짜 좋구나. 회장님이라고 다 뜨개질로 다 죄송합니다. 뜨시지 않으시지. 아니 무슨 다 또 회장님이. 죄송합니다. 건강검진, 상해보험, 장례식 등 부모님, 자녀, 가족 포함 할인 무료. 코로나 재택근무를 응원한다고 집에서 주전부리 등 선물 꾸러미 배달. 네. 야, 진짜 그게 그 재택근무가 되게 길어지면서 아무래도 회사 카페 이런 거 못 가니까 좀 아쉬워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택배가 엄청 큰 게 오더라고요. 딱 간식 딱 세트랑 대표님 편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되게 편의점처럼 할 수 있게 해서 그런 게 되게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야, 진짜 그게 일할만 나게 해주네요, 진짜. 아니 근데 예전에 이제 우리가 베네핏을 얘기하면서 그런 적 있어요. 꿀에 다니시는 그 한 분 이제 나오셔가지고 거긴 뭐 진짜 다 공짜잖아요. 뭐 식사부터 시작해서 뭐 다 회사 안에 다 있고 그래서 막 너무 좋겠다 했더니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모든 걸 다 해줄게. 너는 성과만 내. 출퇴근 시간 따로 없고요. 그래요?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습니다. 뭐 회사에 마사지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마사지. 네네네. 머리를 자를 수도 있고요. 미용실 있어요? 네네네. 네. 자율이 주어진다는 말은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이 따른다는 뜻이에요. 그렇겠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몸값을 해 이거인 거지. 네. 무섭다. 그거겠지. 이게 어떻습니까? 네, 공감합니다. 정말 이게 하나하나 복지가 이제 늘어날 때마다 되게 좋다 싶다가도 되게 한편으로는 되게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치. 늘어나는 만큼 내가 또 이게 뭔가 또 잘 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게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그렇죠, 네.
그 게임 개발자로서 특히 도움이 되는 복지가 있다고 그래요. 아, 네. 전문 상담사 분들이 있어서 그런 심리 상담을 많이 해주세요. 그 유저분들의 이제 반응들 같은 걸 직접적으로 보다 보니까 되게 이제 그런 한마디 한마디에 좀 상처를 받고 이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 예전에 이제 그 피파 온라인이라는 서비스 이제 했을 때 이제 주말에 PC방에 이제 모여서 이제 하는 이벤트가 있어서 PC방에 주말에 이제 약속들 다 취소하시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서비스 장애가 터져서 진짜 한 몇 시간 동안 접속을 못 하신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정말 너무 죄송하죠.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제 이름을 직접 이제 실명으로 해서 사과문을 올렸어요. 이제 박경재입니다. 너무 죄송하고 이제 그 정말 빨리 이제 복구를 하겠습니다. 이제 글을 올렸는데 댓글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어떤 달린 댓글들이 거죠. 있었습니까? 박경재 명치 세게 때리고 싶다. 또 그 중간에는 원래 강도도 표기가 돼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은 강도를 이제 뺐는데 박경재 명치 난데 정말 그 아직도 그 댓글은 잊혀지지가 그래. 정말 네 1분 시간이 타들어가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 게이머분들이 날리신 시간이 얼마지? 아니면 이 회사에서 잃은 손해는 얼마지? 이런 것들이 되게 정말 정신없이 머릿속에서 휘몰아치는데 원래는 이제 문제가 생기고 나면은 1시간 안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1시간 기다려 주시는데 그 시간을 못 맞추고 또 연장이 돼요. 그때도 점검 연장을 한 4번인가 5번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는 나중에는 그러니까 죄송하다는 말도 너무 이제 모자라게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팀의 이제 팀장님이랑 이제 PD님이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지금 이 게임이나 이제 이런 서비스 자체에 이제 화가 나셨기 때문에 한 거지 이거를 이제 제 걸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참 이제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이 얼마나 많은 수습을 해주셨지 이제는 이제 상상이 되어요. 직장인들의 대나무 숲으로 불리며 핫하게 떠오른 직장인 커뮤니티의 블라인드의 문성욱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거 이제 직장인분들이 정말 내가 자주 하는 그 앱을 이분이 만드셨구나 이제 아실 거예요. 예. 아니 이게 이제 원래 방송 출연을 잘 안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제가 원래 좀 이렇게 그 낯을 가리는 편이어서 잘. 사실 또 앱은 블라인드 앱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분은 낯을 가린다라는 것도 뭐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블라인드니까 진짜. 블라인드니까. 신기하다. 또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약간 또 성향이 또 좀 반영이 된 걸 수도 있네요. 개발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아니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익숙하겠지만 이제 굉장히 또 이 앱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블라인드라는 게 어떤 앱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 직장인들끼리 그리고 직장인과 회사가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익명의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실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익명으로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 뭐 이제 마음 놓고 좀 터놓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곳이죠. 네. 우리끼리 소통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직장인들만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회사 이메일을 통해서 인증할 수 있고요. 네, 뭐 전문직 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도 명함 등을 통해서 이제 인증해서 하실 수 있군요. 네. 이게 이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블라타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그 유명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직장인 이용자 수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여기가? 지금 가입자는 417만 명 정도입니다. 417만 명? 네네. 와,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많네요. 아니 여기 있는 CJ PD님들도 좀 블라인드 하시는 분들 있죠? 있을걸요 아마? 있죠. 예, 있어요. 그럼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거기다가 사실은 저는 누굽니다라고 제가 만약에 저를 밝혔어요. 네. 그러면 그건 다 블라인드 처리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실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군요. 네. 저희 서비스는 사용자 닉네임 앞에 회사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떤 회사를 다니는지 안 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를 다니는지만 아는 거죠. 네. 네. 그러면 혹시 블라인드라는 이름을 걸고 글을 쓰신 분들도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좀 규모가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이름이 노출되면은 이제 어쨌든 정황적으로 특정이 될 누군지 알수 수 있으니까. 예상 가능하니까. 있기 때문에 새 회사 혹은 약간 스타트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또 따로 있군요. 저희 새 회사 내지는 스타트업.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도 이렇게 좀 작은 회사로서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거를 개발하시게 된 거는 어떻게 개발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전에 네이버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네네. 네. 그 네이버라는 회사가 굉장히 거대한 조직이고 굉장히 딱딱한 이게 인간관계가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 사내 임명 채널이 있어요. 근데 그 사내 임명 채널에서는 굉장히 신기하게 따뜻한 말을 주고받고 위로하고 공감하고 네, 뭐 서로 화이팅하고 또 건전한 토론도 많이 오고 가는 것들을 봤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든 회사에 각각 있다면 네, 훨씬 더 직장 생활이 즐거워지지 않을까?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이버하고 이제 티켓몬스터라는 회사에 같이 다녔던 총 6명이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혹시 뭐 기억에 남는 따뜻한 글 같은 거 뭐 없으세요? 순간 이제 뭐 회사의 사정으로 정리해고가 되시는 분들 이런 사연들을 올렸을 때 이제 하루 이틀 만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너 어떤 잡이니? 그다음에 어떤 회사에 가고 싶어? 우리 회사에 연락하지 않을래? 내가 도와줄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2주 만에 새로 잡을 구해서 그럼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익명의 커뮤니티고 사실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근데 굉장히 약간 차갑게 대할 것 같은데 나랑 같은 직장인이고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공감하고 위로를 많이 해주세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공간이기 네, 때문에. 네, 도와주고. 네, 좋네요. 네. 아니 이게 이제 처음에 앱을 개발하고 처음 홍보한 방법이 이게 좀 대박이 났다고 그래요? 일종의 뭐 입소문 다단계 같은 건데요. 입소문 다단계라고. 예.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가 네이버 다닐 당시에 이제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해당 회사의 그 내부 채널이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마침 그러면은 우리 이전 직장 동료들에게 그 채널이랑 똑같은 서비스를 만들었으니 한번 써보지 않을래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반응이 좋지 않을까? 그거야. 직접 써보셨던 네. 그분들께 그렇게 사용하면 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께서 이제 한 달 정도 내에 한 500~600명 정도가 가입해 주시면서 그게 이제 안정적으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서비스 시작 2주 만에 팀원 전체 직원의 3분의 2가 가입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417만 명.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앱을 가리켜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장인들의 대나무 숲 갑질 경영의 저승사자. 아니 근데 실제로 요거 이제 그 갑질 경영이나 이런 것들 회사 내 이야기들이 요 이제 앱을 통해서 밖으로 알려지면서 실제로 이게 이제 뭐 기사화되고 뭐 공론화되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좀 많았었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갑질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미투 사건이라든지 맞아요. 네, 이런 이슈들이 많이 수면화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 그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이 직장 브랜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이야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때 좀 개발자로서 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예전에는 그랬었거든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뭐 개인의 성장을 크게 회사 생활에서 기대하지 마라. 개인은 개인이고 회사는 회사다. 각자 도생하는 거다. 약간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이 성장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회사의 성장은 있을 수 없고 거기에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같이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사실 이런 그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은 그런 아직은 미숙한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일인 것 같아요. 저희 서비스가 굳이 아니더라도. 네. 간혹 블라인드 다닌다, 뭐 대표다 하면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 혹시 없어요? 이제 회사의 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시기에 불편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공간일 수 있어서 약간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개인이든 회사든 성장하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한 피드백도 듣고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피드백도 들어야 사실 성장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피드백은 잘 못 받다 보니까 이제 그게 너무 새롭다 보니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피드백들도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잘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그런 부분도 잘 이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기업은 아무리 뭐 오너가 있고 내지는 뭐 기업을 만드신 분들이 있어도 사실 수많은 직원분들과 거기 관련된 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좀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가입자가 한 160만 정도가 되시네요. 네. 예, 우리가 아는 뭐 애플, 구글, 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테슬라 이런 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희 주 이용자분들이세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전체 미팅이나 아니면 이사회 전에 그간에 올라왔던 모든 글을 다 확인하고 답변을 준비해서 이제 미팅을 한다는 회사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안 써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저기 오늘 주제가 이제 베네핏 있나요기 때문에 오늘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좀 회사 복지에 대해서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큰 회사가 아니라서 지금 이제 한국, 미국 합쳐서 약 150명 정도가 그래도 있거든요. 뭐 네. 저희는 이제 점심 시간이 다른 회사보다 조금 길게 뭐 한 90분 정도. 그리고 이제 점심 식대 비용을 제공을 해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더 혹시 뭐 있습니까? 추가해 주시겠나요? 주 35시간 정도 근무하거든요. 하루 아침에 한 11시쯤 출근하거든요. 와, 주 35시간? 네. 그 11시에 출근해서 90분 점심시간이면 뭐 거의 네, 곧 집에 가야죠. 곧 집에 가야죠. 와, 그럼 주 35시간이면 하루에 7시간이에요, 7시간. 네. 좋네요. 네, 좋아요. 그리고 정시 퇴근해도 사실 뭐 눈치 안 볼 수 있는 문화. 그래서 6시 00분에 다들 같은 좋네요. 야, 괜찮네. 아니 그 좀 이거 커뮤니티를 보게 되면 이제 각종 회사 베네핏이 다 올라온다 그래요. 네, 뭐 그러니까 겨울에 김장 보조금을 주는 김치 냉장고에서도 있고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회사도 있고 자동차 판매하는 회사는 웨딩카로 고급 세단을 보내준다고. 네. 아니 대표님이 봤던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다른 회사 복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두 가지 정도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대학내릴이라는 이제 그 광고 대행 그리고 전기 간행물을 발행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3년 정도를 일하면 한 달을 이제 유급 휴가를 주시더라고요. 3년을 일하면 한 달을? 네, 좀 장기 휴가를 주시는 회사는 꽤 많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회사가 더 근데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직원분들끼리 서로 협의하고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이런 우리가 더 잘 힘을 내서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합의를 해서 그걸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고요. 또 이제 메드트로닉이라는 이제 의료기기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는 성과에 따라서 근무 시간 단축해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네. 사실 이 회사 역시도 사실 이런 제도 자체가 되게 멋있는 것보다는 어떤 제도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 우리가 가장 힘낼 수 있고 가장 잘 보상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만족도가 가장 높아질지를 이제 사원분들끼리 서로 협의를 향해서 정해서 이제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국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회사에 기여를 했을 때 우리가 회사한테 어떤 보상을 요구할 건지를 스스로 정하는 거니까요. 이게 멋있네요. 네. 이거 참 되게 멋있네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께 이제 직장 그 만족도 뭐 이런 조사를 한번 하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순위 안에는 어떤 기업들이 조금 높은 순위 안에는 뭐 네이버 웹툰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내일 그다음에 메드트로닉 그리고 비바리프폴리카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수위 안에 존재합니다. 아 그렇군요. 구글 코리아라는 곳도 좀 있고 네 맞습니다. 뭐 신한카드, 네. 부산교통공사 네. 이런 곳이 조금 만족도가 높은 회사군요. 네네. 이 회사 다니는 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만족도가 좀 높다고 합니까? 되게 다양한 이유로 만족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회사의 업무와 내 개인의 어떤 성장이 얼마나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다음에 회사에서 어떤 부정한 게 도덕적으로 좀 합리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회사가 얼마나 그걸 공정하게 처리할 걸로 기대하는지,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내가 얼마나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을 놓고 막 그런 각각의 분야에서 좀 상위를 차지한 기업들이 아마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엄청 복지가 화려하고 좋은 회사라고 해서 그거 때문에 다 행복해하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들과 비례한다고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보다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려고 적어도 노력하고 어떤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의견들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그것만으로도 사실 이미 굉장히 좋은 신뢰관계가 생기고 거기서 행복감이 나오는 거지. 무조건 어떤 복지가 좋고 회사 규모가 크고 이 회사 이름 있는 회사라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결과를 봤을 때.
은행 가산 테크노 지점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이상엽 대리라고 합니다. 아, 이제 대리님이시구나. 네. 그때 그냥 직원이셨죠? 맞아요. 그때는 2년차 계장이었다가 이제 대리로 진급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두 분이 몇 년 만에 보시는 거죠? 한 5년, 6년 됐죠? 5년 정도. 5년, 6년. 그때 네. 그 기업은행 앞에서 맞아요. 만났어요. 예, 여의도 그 앞에서. 아, 근데 여의도 지점이 아니고 이제 다른 데로 갔습니까? 네, 은행은 이제 주기적으로 지점을 옮기잖아요. 그래서 아. 지금은 가산동의 가산 테크노 지점이라는 데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가면 뵐 수 있습니까? 아, 그럼요. 4번 창구로. 아, 4번 오시면 창구로. 아, 4번 창구로 가면. 네. 4번 창구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제 뭐 소상공인 분들이나 중소기업 분들에게 뭐 예금은 물론 대출이나 여러 가지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당시에 여기 계신 성엽 씨한테 제가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빚을 내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좀 화제가 좀 많이 됐었어요. 맞아요. 그 당시에 김태호 PD님도 앞에 계셨는데 땅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막 내를 거치지 않고 막 얘기하다 그냥 보니까. 생 날것의 말을 막 하다 보니까 뭐 나와도 잠깐 나오겠거니 했는데 네. 이게 막 짤로 돌아다니고 막 지금 5년이 넘었는데 아, 지금도 뭐 짤로 되고 지금도 회자가 되고 지금도 있습니까? 회자가 되고 그래서 있죠. 지금 너무 속상한 게 네. 이게 너무 못생기게 나와가지고 아. 대기름 끼고 머리 막 산발돼 있고 막 그 상태에서 찍어가지고 벼르고 나왔어요.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지금은 약간 좀 연예인처럼 네. 이렇게 이게 그 배우님들도 이제 네. 데뷔하시고 나면은 네. 차기작 이런 거 고르시잖아요. 그리고 아이돌들도 이제 데뷔하고 나면은 네. 후속곡. 그게 데뷔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무한도전으로 데뷔했으니까 이제 유퀴즈로 이제 그래, 컴백 작품으로 아. 이렇게 오늘 보니까는 이제 헤어도 투블럭 컷으로 또 하셨고 또 염색도 하셨고 그럼 혹시 교정도 오늘 때문에 하신 건가요? 아니 표정은 조셉 그만해. 아니, 그럼. 오늘 약간 내가 오늘 이렇게 방송 나오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좀 그려본 그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약간 뭔가 지적이고 네. 젠틀한 약간 은행원 이미지 아, 네. 그런 걸 지금 생각하고 거기에 약간의 유쾌함, 센스. 그쵸. 이제 또 향후 5년 동안 이제 회전 기를 그쵸. 아, 유퀴즈 좀 연락을 받고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장난 전화인 줄 알았어요. 저희 근데 언젠가 한 번쯤은 섭외가 올 줄은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유퀴즈 이제 고정 프로그램 하는데 약간 영향력을 끼친 한 사람으로서 그 영향력은 그렇죠. 있었죠. 네네네.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언젠가 한 번쯤은 연락이 오지 않을까 했죠. 살짝 좀 늦었죠, 근데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제 예상을 넘어가지고 좀 지쳐 있을 때쯤에 이제 섭외가 전화가 아, 이제 좀 포기할 때쯤에 네, 이제는 안 오지 않을까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는 나를 잊지 전화가 않았을까? 오셔서 우리가 조금 늦었군요. 맞아요. 예. 이게 방송에 나왔던 얘기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공감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빚을 지면 된다. 이거 사실 평범하지 않은 대답이긴 했는데. 그럼요. 이게 빚이라는 게 이게 직장인들에게는 이제 평생 가는 동반자 느낌이에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대리님도 그런 빚이 있습니까? 그럼요. 저도 이제 영원히 함께 가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례가지만 어떤 빚이 있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통장. 그때도 있으셨는데. 그렇죠. 이거 뭐 친구니까.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되게 든든해요. 이게 왜 예전에 흉년 때면은 나라에서 복관을 열어가지고 구휼미를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예, 직장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달은 월급이 적고 뭐 그럴 때 내가 또 소비를 많이 했으면. 그렇죠. 이제 구휼미를 꺼내 쓰는 거죠. 직장인들이 사실 회사 다니는 큰 낙이 없어요. 맞아요. 야, 이것도 폭풍 공감 쏟아지네요. 갑자기 하다가 그냥. 예. TV에 나오는 직장인분들처럼 막 뭐 성과를 내가지고 막 인정받고 이렇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공감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직장 다니시면서 가장 큰 즐거움은 혹시 뭐가 있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일단 돈이죠, 뭐 보너스. 보너스. 성과급이나 보너스 나오면 보통 뭐 하십니까? 소소하게 취미생활 같은 거. 어떤 거 하세요? 뭐 수영도 즐겨 하고 최근에 그 수우파 나온 뒤에 댄스 학원도 등록해가지고 되게 얼마 되셨어요, 댄스 학원? 올 초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럼 꽤 그래도 그럼 10만 꽤 가정은 몇 개월 들어갔을 텐데. 됐네요. 지금 요즘 배우고 있는 거, 진도 나가고 있는 안무 뭡니까? 가장 최근에 배웠던 거는
아이브의 로얄? 아이브의 로얄? 그러면 좀 한번 좀 부탁드려도 돼요? 근데 이게 아이브 로얄이긴 한데 음악은 로얄인데 그 안무가 선생님이 그 짜신 단장님이 네. 짜신 안무구나. 이게 좀 떠듬떠듬 거릴 거예요. 괜찮아요.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지금. 지금. 잘 추시네. 잘 추셔. 어유. 야. 대리님. 대리님. 제대로 배우셨네. 대리. 야. 뭐 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잘하네. 그냥 잘 추시는 게 아닌데. 되게 잘 추시는데? 돈 쓰는 보람이 있네요. 예전에 회사에서 이제 어떤 칭찬을 받고 싶냐 여쭤봤더니 이 계장이 큰 건 했네. 뭐 이런 칭찬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이런 칭찬 받고 계세요? 이제 신입 때는 사실 막 의욕이 넘치잖아요. 막 내가 막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높이 올라가서 막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7년 타쯤 되니까 예전에는 뭐 일을 시키면은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요즘에는 제가요? 제가 이걸요? 약간 이런 느낌? 회사에서 제 이름이 안 불리고 하루에 그냥 무사히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좋은 의미는 이건 좋잖아요. 이게 성엽 씨 이거보다 성엽 씨 이거 좋잖아요. 근데 이것도 바라지 않는, 이것도 안 좋지만 바라요? 바라지 않는다는 이게 윗분들이 기분에 따라서 저를 부르는 게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이게 기분이 막 좋을 때는 막 옆대리 이리 와봐 이렇게 하다가 조금 약간 상태가 안 좋다 하면은 성엽 대리 이렇게 부르시다가 정말 이제 최악이다. 이성엽 대리 성까지 붙이고 성까지. 이게 늘어나는구나. 옆 대리, 성엽 대리, 이성엽 대리. 근데 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직장인들은 왼쪽 가슴에 사표 한 장 쯤은 품고 산다고 하는데 대리님도 그러십니까? 저는 아직 사표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월급이라는 금융치료를 받으면은 이런 퇴사 욕구들이 사라집니다. 그럼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 이제 연봉 협상 테이블에 앉았어요. 부르는 대로 이제 월급을 주겠다 그래요. 옆 대리 보셨죠?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직장 상사가. 우리 저 회사에서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뭐 성과를 내가지고 대리에게 뭐 원하는 대로 연봉을 좀 주라고 하는데 얼마를? 한 5년 전에 신입 때였어만 해도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뭐 10억 주세요, 10억 이럴 것 같은데. 10억 주세요, 10억.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대리님이 10억치 일을 하면은 제 시간에 퇴근을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네, 그냥 저는 6시에 딱 퇴근할 수 있는 만큼만 받고 싶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겠어. 퇴근. 요게 좀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저녁이 있는 상 좋습니다. 처음 입사하면 실수도 자꾸 이제 적응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좀 어떠셨는지. 예전에 유퀴즈에 그 신입평원분들 나온 적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네. 그때 막 사고 케이스 얘기하시는데 네네네. 전산상에 3천만 원이 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아무리 세봐도 3천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뭐야?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제가 가진 건 제가 한 500만 원 이렇게밖에 없어서 2천만 원, 5천만 원 어떻게? 뭔가 잘못됐다. 2천만 원, 3천만 원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귀엽다. 이제 네. 저는 이제 크게 사고 쳤던 게 금액대가 300억대 정도. 뭐 어떤 사고를? 이게 금융기관별로 이게 자금을 이체해야 되는 업무가 있어요. 근데요? 근데 이체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신한은행으로 보냈어야 되는 거를 입력을 잘못해가지고 그게 돈이 한은행으로 가버린 거예요. 저녁 6시가 넘으면은 은행별로 이게 이체도 막아놓고 마감을 해요. 사고 위험 때문에. 근데 이게 또 6시가 훌쩍 지나버린 시간이라 가지고 그때 이제 막 퇴근하셨던 팀장님도 막 다시 은행 돌아오시고 해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뭐 상사분들이 잘 해결하셔가지고 돌려놓으셨죠. 각자 직장 다니시는 분들마다 그 뭐 직장에서의 그 베네핏이 좀 있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은행 다니시면 그런 베네핏이 좀 있습니까? 네.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은행 다니면 그 은행에서 되게 이자도 싸고 금액도 그러니까요. 크게 대출을 해주지 않느냐 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막아놨어요. 그 은행 다니는 사람은 다니는 은행에서 그 2천만 원까지밖에 대출이 안 되도록. 과도한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은행원들은
다른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요. 대출이 필요하면은 그 같은 은행 업계에 계신 분들이랑 뭐 조금 더 그래도 뭐 편의를 좀 봐주거나. 그렇죠. 이제 옆에 은행 유니폼 입고 오면은 다 알잖아요. 은행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일단 앉으면은 약간 같은 은행원이다 보니까 뭐 상품 하나만 해달라고 한다던가 이런 거를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네. 아니 그 요즘 대리님의 고민은 뭡니까?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반 70이거든요, 저도. 뭐 또 표현을 반 70. 그냥 35이라고 그러는데 뭘 반 70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에 대한 그런 압박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맞아요. 없지 않아 들어오고 있겠죠. 실제로 결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그럼 실제로는 지금 만나는 분은 없습니까? 지금은 없어요. 그럼 혹시 같은 은행에서도 네. 뭐 혹시 좀 그 이게 같은 은행 사람들은 서로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많이 공유하면은 이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맞아. 그건 있어요. 서로 사랑은 너무 공유를 하면 안 어느 된다. 정도는 좀 궁금해야 돼요. 맞아. 몰라요. 그러면 어떤 스타일의 이상형이 되십니까? 도시적이고 약간 세련된. 도시적이고 세련된. 커리어우먼? 커리어우먼? 그죠. 커리어 무조건 요즘에는 이 맞벌이가 대세. 네네네. 외벌이 하면은 안 돼요. 네. 그럼 맞벌이라도 뭐 금융 쪽 아니면 뭐 블록체인? 블록체인? 뭐 예를 들면 블록체인은 기술이지. 블록체인을 왜 여기서 얘기해? 뭐 예를 들면 블록체인이 직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쪽 직업도 괜찮습니까? 연예인? 그렇죠. 세련되고 이제. 연예인 그 뭐 이상형이요? 예. 아이브의 유진 양? 유진 양. 그 아이즈원 때부터 좋아했어요. 네. 뭐 확실하시네. 혹시나 만약에 유진 양이 앞에 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4번 창구로 오세요. 대리님. 앞으로의 좀 목표가 있다면 성엽 씨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너무 욕심 안 부리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이제 정년퇴직하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퇴직금 받아가지고 좀 민박집 열보고 싶거든요. 그래요? 네. 민박집 이름도 정해놨어요. 뭐라고 정했어요? 제 이름이 이성엽이잖아요. 네. 그래서 옆집 남자라고. 괜찮다. 뭐 이게 방송을 위해 그 5년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으셨네요. 댄스에 뭐 에피소드 한 3-4개 지금 보따리 푸셨잖아요. 웬만한 연예인들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네. 나에게 월급이란? 월급이란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이 거친 사막을 헤쳐가지고 걸어온 나에게 주는 오아시스 같은 마지막으로 나에게 마이너스 통장이란? 영원한 친구. 영원한 친구.